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두를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서중인들을 위한 방송. 화면 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 화면에 난입한 코너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탁소의 세탁기 마냥 돌고 도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뜻깊은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왜 이렇게 멘트가 정상적이지? 왜 라임 죽이고 비트 낙하. 비트 나가야지. 네, 저 영화 재밌게 봐가지고 좀 정상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영화 제목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글자만 따면은 EEA 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익스트림 이브 올타임 대별 인류를 대표하는 진정한 악의 신 올타임 레전드 악마 신PD님 영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뭐 놀랍지도 않네요. 뭐 이제. 정말 정성스럽군요. 저렇게 정성스럽게 친구를 비난하려고 준비를 해오다니 대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익스트림 이브 올타임 레전드 이 대표. 일단 하고 죽이겠습니다. 네. 영화 소개 하고 죽이겠다. 네. 일단 영화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네. Everywhere All at Once. 아우 너무 길어요. 네. 맞습니다. 자, 네. 장르는 이제 SF, 액션, 코미디 영화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감독과 각본에는 이제 다니엘 칸, 다니엘 샤이너트 이렇게 두 명이 이제 공동 이제 각본과 공동 감독인데 이쪽 영화계에서는 통칭 이제 이 둘을 데니얼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합쳐서. 데니얼스. 마치 이제 옛날 오쇼스키 남매야 자매 하여튼 오쇼스키 그냥 워처실키 패키지지. 네. 이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요 감독들 좀 특이한 게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들로 뮤직비디오부터 같이 이제 제작 요 둘이서 같이 제작을 하고 제가 요 두 감독의 이제 뮤직비디오들을 조금 봤거든요. 이제 제가 네네. 좋아하는 이제 터네이셔스 D 뮤직비디오도 하고 하는데 터네이셔스 D가 이쪽이야?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볼까 왜 이런 영화가 나왔는지 대본 알겠더라고. 그냥 생으로 미친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이제 제작도 이제 요 데니얼스랑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앤서니 루소, 조 루소, 요 루소 형제. 루소 형제. 둘둘 이렇게 형제끼리 마음이 잘 맞았나 봐요. 뭐 아무튼 요즘 헐리우드 영화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공동 작업하는 게 굉장히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거에도 뭐 코엔 형제 뭐 이런 감독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네네. 네,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개봉은 이제 미국에서 2022년 3월 25일 아주 이제 일찍 개봉했죠.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확장판이 있습니다. 이게 확장판은 또 7월 29일에 개봉을 했어요. 그것도 그렇군요. 좀 오래네요. 그것도 꽤 됐죠. 그리고 이제 요 영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개봉이 안 되나 했는데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2022년 10월 6일에 이제 공개가 됐고 이제 맞습니다. 한국에는 10월 12일에 이제 정식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상영 시간은 이제 아까 최초 개봉판이 이제 139분이고 재개봉 확장판이 147분으로 이제 개봉을 쬐끔 했고요. 늘었네. 예, 네네. 조금 늘었고 제작비 2,500만 달러. 얼마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작전이랑 비슷한 금액이다. 이게 서울대 굉장히 작전보다 미스테리하군요. 조금 더 많다. 뭐 그런 거는. 근데 이렇게 다른 작품이 나올 수 있군요. 네, 마케팅비가 이제 1,000에서 1,500만 달러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가성비 좋은 작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일단 등장인물을 소개해 보자면은 이제 이블린 왕 역의 이제 양자경 누님께서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양자경 누님은 이제 소개가 필요가 없겠죠. 이제 와우 장군 그렇죠. 같은 거나 맞습니다. 이제 이런 작품들. 네. 그리고 이제 조이 왕 역의 이제 스테파니수 그리고 이제 이블린과 딸이죠. 웨이먼드의 딸로 나오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 처음에 공공이라고 얘기해 자꾸 공공재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공공이 여기 이제 나오는 할아버지. 이블린의 아버지죠. 네. 네네. 이블린의 아버지 역에 이제 제임스 옹. 이분도 이제 미국 영화계에서는 꽤나 이제 좀 위명이 높으신 그렇습니다. 분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웨이먼드 왕. 이제 이블린의 네네. 남편이죠. 이제 웨이먼드 왕 역에 이제 캐 후이관. 요 분은 이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인디아나 존스 2에서 나온 아역으로 이제 굉장히 귀여운 얼굴로 나왔었던 이제 고 배우인데 이제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요 영화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좀 반가워요. 그 뒤에 이어가지고 구니스에서도 출연을 좀 했었고, 맞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공한 아시아계 아역 배우로서 굉장히 아. 조금 얼굴을 알렸었던, 어떻게 보면 그 얼마 전에 우리 봤었던 그 영화 뭐죠? 목장에서 그거 하는
제 목장에서. 스티븐 연 나왔던 영화. 스티븐 연 아, 나왔던 미나리요? 영화. 아니, 아니 미나리 아니, 말고 미나리. 우리 방송에서 했던 높 노브에서 보면은 스티븐 연이 아역 배우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아역 배우 출신으로 나오는데 아역 배우 그 롤 모델이 아마 이 케호이 관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디어드리 보베어드라 국세청 조사관 역으로 나오죠. 이분은 이제 네. 제이미 리 커티스. 네. 이제 젊었을 적 사진 보면 굉장한 각선미와 이제 굉장히 아름다운 이제. 근데 아, 요번에는 그렇습니다. 역할을 위해서 또 살을 좀 찌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뱃살도 좀 네, 찌우시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체드 역의 이제 해리 슌 주니어. 이제 다른 우주에 등장하는 이제 테판야키 요리사. 예, 노구리가 위해서 조정을 하죠. 아, 그 요리사. 분이십니다. 네. 라따구리가 머리에 올라서 조정을 하는. 아 정말 이름 잘 지었어.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로튼 토마토에서 신선도 무려 95%, 관객 점수 89%, 아주 높은 신선도를 유지한. 그렇죠. 네. 이런 또라이 같은 영화 보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메타크리틱 같은 경우에도 점수가 높습니다. 메타크리틱 스코어 81점이고 이제 관객 스코어가 7.8점으로 이제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이야. 네. 그리고 이제 비평가들이랑 관객들한테 굉장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데니얼스의 이 똘끼가 이제 굉장히 살아나가지고 뭐 그런 스토리나 연출 이런 거에 과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고요. 네네. 번역을 맡은 황석희 번역가님께서 인스타그램에 이제 그동안 A24 여기 이제 요거를 이제 배급한 회사가 A24 회사인데 요 회사가 뉴욕에서 설립된 이제 미국 중소영화사인데 이제 네. 예를 들면 뭐 문나이트나 20세기 여인들 아니면 뭐 미나리 같은 이제 웰메이드 다양성 영화를 주로 배급하는 그런 맞습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하여튼 뭐 요 조쏘는요. 조쏘. 조쏘는 아니죠. 좋은 영화들 배급하는데 조쏘라니요. 지금. 그러니까 좋은 영화 만드는 중소기업. 조소기업. 조쏘. 너무 좋소. 너무 졌어. 그렇군요. 아무튼 황석기 변호사님이 그동안 A24 영화를 21편을 번역을 했대요. 21편 번역하는데 그렇군요. 번역하지 않은 작품도 평이 좋으면 꼬박꼬박 챙겨볼 정도로 팬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A24 최고작이라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제 극장가가 침체되었던 가운데 이제 블록버스터 아닌 영화인데도 이제 굉장히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북미 박스 오피스 7천만 달러. 와우. 아하. 그 월드 박스 오피스 1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야. 가성비 쩐다. 서울대 작전 비슷한 금액으로 만들어서 1억 달러. 아, 자꾸 갖다 대지 마세요. 아, 어쩌다가 200억을 썼을까? 뭐, 제발 내 앞길 좀 막지 마. 오랜만에 듣네. 아무튼 요 이제 원래 데니얼스는 이제 양자경이 아닌 성룡 주연으로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했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양자경을 원래 성룡의 아내 역 이렇게 맡기려고 했고, 근데 이제 맞아요. 각본을 써나가면서 이제 양자경이 여성 가장으로서 영화를 이끌어 나가는 게 스토리가 좀 더 강렬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결국 양자경이 주인공이 됐다고 하고요. 양자경은 또 이제 헐리우드 진출한 지 20년 만에 이제 단독 주연은 이제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크네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의미가 큰 작품이고 양자경 본인도 이 영화가 굉장히 이제 뜻깊은 작품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 영화가 인기 끌면서 이제 영화 속에 이제 소품으로 나오는 이제 플라스틱 눈알 장난감이 네네. 요런 게 이제 핫도그 장갑 요런 것들이 인터넷에서 불티나게 아주 잘 팔린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굉장히 조금 아이코닉하게 조금 많이들 찾으시는구나, 그죠? 그렇죠. 네. 좀 네네. 그러면 나도 하나 갖고 싶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 개봉 못할 줄 알았는데 저도 이게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네. 그래서 개봉 못할 줄 알았는데 개봉을 어떻게 해줘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 이 영화를 저희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또 되게 자세하게 또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네. 네, 다음은 이제 이 다양성을 가진 멀티버스의 우주 어딘가에 가문을 이은 정답터는 없는 것인가? 없었다. 있겠지 이 없어. 무한한 우주에. 없어. 단 하나도 없어? 없어. 이걸 왜 우리한테 물어봐? 이거 분명히 전에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 2 할 때도 그때도 비슷한 얘기. 있었어. 네. 아니, 또 써먹었네, 또 써먹었어. 아니야. 그렇게라고? 아니야, 뒤에 더 있어.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는데 집신 같은 삶을 갈망하는 우리 소박한 정답터님, 조금 더 디테일한 줄거리 부탁드립니다. 직신만 못하다 이거지. 집신 같은 놈.
죽일래 네, 어떡할래? 조금 더 디테일한 줄거리. 네, 주인공 에벌린은 20대 때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남자 웨이먼드와 함께 미국으로 넘어와서 살게 됩니다. 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딸 조이를 낳게 되면서 한때는 행복하게 살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외지 타지에서 미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고 이 코인 세탁소를 운영하며 중년의 나이가 된 에벌린은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젊을 때 헤어졌던 원래는 이제 자기를 응원해주지 않았던 아버지를 갑자기 부양하게 되었고 하나뿐인 딸은 동성애 여자친구를 애인이라고 데려오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에벌린의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딸과의 갈등이 점점 커지게 되었죠. 맞습니다. 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세금 제도와 영어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 부분은 뭐 신고를 잘못하는 바람에 뭐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세무서를 찾아가던 날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편이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 에벨린에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띄워주면서 자신은 다른 세계에서 온 알파 웨이먼드라고 소개를 하게 되고 맞아요. 의미를 알 수 없는 해괴한 행동들을 통해서 그녀를 멀티버스의 수많은 다른 세계로 빠져들게끔 하는데 점점점 라야. 뭐야. 자, 과연 잘하는데요? 과연 알파 웨이먼드는 수많은 멀티버스 세계의 에벌린 중 왜 현재 세계의 에벌린을 찾아오게 됐을지, 그녀가 선택하지 않았던 다른 선택지들로 인해서 다른 세계의 에벌린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알파 세계의 사람들이 말하는 악의 인물은 과연 누구일지. 신PD는 아닙니다. 야, 그렇죠. 어쨌든 다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좋습니다. 네. 예. 디테일은 주고 잘 들었고 영화의 주된 이야기는 세탁소에서 시작해서 세탁소에서 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집에 있는 세탁기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래, 얘기를 꺼낸 김에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삼성 통돌이를 쓰고 있습니다. 아하. 네. 어쩌라고. 삼성 자랑할로. 영화와 좀 관계된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시작하겠다 이거죠. 저희 집은 LG 세탁기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 세탁기를 굉장히 오래 써가지고 네. 제가 가가지고 어머니 세탁기를 최근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바꿔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벌써 한 2년 된 것 같다. 이건 불꽃 조절 에피소드가 있군요. 또. 그렇습니다. 백색 가전은 LG 아니겠습니까? 암요. 제드래곤도 쓰는 삼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보기엔 이재용도 집에 LG 세탁기 있을걸? 전혀 그렇죠. 아이폰 쓰는 소리 하고 있네. 이재용 딸은 아이폰 쓴다는 거? 네. 그거는 이미 검증이 되었죠? 네. 검증이 됐죠. 네.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탁기를 따로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취를 할 거 구입을 하지 않았을까요? 풀옵션 그런가? 아니요. 옵션 아닌가? 저는 옵션 없는 데만 다녀서. 그렇구나. 저는 이제 고시원 살 때는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원룸 갈 때 산 세탁기가 있는데 그걸 아직도 눈물의 쓰고 있어요. 세탁기. 네. 가족 같은 세탁기. 거의 가족이죠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원룸에 살다 보니까 이제 붙어 있는 내장형인데 저번 집에 살 때는 약간 그 브랜드가 생각은 안 나는데 외국 브랜드였어요. 근데 이번 집에 왔을 때는 LG였거든요. 확실히 네네. LG가 좋더군요. 더 잘 빨리나요. 더 좋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원래 서울에서 이제 자취하면서 조금 살다 보면은 네.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코인 빨래방 세탁기. 맞아요. 요런 거 좀 이렇게 밤에 딱 가가지고 세탁기 딱 돌리면서 책 좀 읽고 있는데 또 아리따운 여성분들과의 어떤 썸씽. 제가 그래서 이불 빨래를 이제 우리 집 세탁기 작아서 못하니까 항상 밤에 가서 책을 들고 가서 이렇게 보거든요. 네네. 새벽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렇군요. 네가 있어서 안 오지. 아니 저도 이불 빨래 하러 코인 세탁소에 가끔씩 가는데 네네. 뭐 아저씨 아줌마들만 잔뜩 오고 나 아리따운 그런 여성분들은 오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 봐. 좀 큰 짐 들어오나 했는데 흠칫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몇 번 보긴 했는데. 우리 신 PD를 보고 다시 나갔군요. 다시 나갔죠. 그리고 세제는 다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주 생산적인 이야기 잘해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생산적이네요. 네.
이게 우리 저희 방송의 백미 아니겠습니다. 정말 생산적인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야 저는 올해 본 것 중에서 극장을 가장 잘 활용한 영화는 탑건. 네네. 그렇죠. 그리고 현실에서 볼 수 없는 것을 영화적 상상력으로 가장 잘 보여준 게 헤어질 결심. 생각했는데. 현실적이지 않다. 이건 영화지 진짜 헤어질 그렇죠. 결심.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 올해 최고의 영화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진짜 이번에 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에드워스인 것 같아요. 네네. 개인차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 영화 정말 최고였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그 이런 미국식 개그가 좀 많이 나오는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핫도그 손 같은 것도 완전 혼자서 근데 아무도 아무 반응도 안 하는데 혼자서 깔깔깔깔. 손가락이 핫도그를 하니 이러면서 웃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영화에 웃긴 점이 많게 되는데 웃긴 건 별로 기억 안 나요. 감동적인 게 기억이 많이 났지.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데 혹시나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꼭 영화를 보고 방송을 들어주셨으면 하는 네네. 스포가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네, 좋습니다. 네, 사실 포스터가 흥미롭기도 했는데 저는 아까 전에 우리 봉삼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세탁소를 배경으로 멀티버스를 다루겠다고 그러니까는 네네. 이게 아까 전에 봉삼 씨가 얘기했는 것처럼 뭐 신PD나 정닥터가 야밤에 이제 코인 세탁소에 있으면은 그렇죠. 뭐 그런 영화적 이벤트가 발생을 하느냐. 영화적 이벤트 그 스릴러. 연쇄살인. 연쇄살인. 네. 퇴마 신PD. 근데 사실 이 뭐 제가 뭐 짧게 미국에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미국에서 세탁소를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뭐 다른 이민자들이 많이 운영을 하는 직종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제가 짧게 미국에 있었지만 미국에서 이런 코인 세탁소가 영화에서 차리 그다지 밝은 분위기나 로맨틱한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거기 그렇구나. 왠지 흑형들이 마약하고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아니 거나 세탁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진짜 약간 24시간 열려 있으니까 노숙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지금은 코인 세탁소 같은 게 되게 좀 밝고 뭐 그 안에 그렇죠. 오락기도 좀 있고 맞아요. 가끔 야동 약간의- 보면 거기서 섹스도 하던데 보니까. 어허. 도대체 뭘 보는 거야? 뭘 보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죄송해요. 저도 저 야동 만만치 않게 봤는데 그런 장면 처음이네요. 폰번 좀 넘겨주세요. 일단. 공유 부탁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코인 세탁소처럼 뭐 밝거나 뭐 안에 오락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자판기가 있거나 그래서 뭐 다른 문화 공간이라기보다 다들 좀 찌들어 있고 그런 분위기예요. 보면은. 맞아. 그래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뭐 바쁘고 좀 찌들어 있고 화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집에 세탁기가 없다거나 세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만 그런데 올 거니까 그렇죠. 더 그렇다고 네. 봐야지. 오는 맞아요. 사람들도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만 오니까. 일을 실컷 하고 퇴근하고 와서 그 세탁방에서 2시간 정도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그게 맞아요. 뭐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런 데가.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탁물 잘 안 차가지고 미국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안 지키고 있으면 네, 무조건. 안 지키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2시간을 내리 거기서 기다려야 되니까 그렇게 활기찬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맞네. 느낀 나도 서울에 있을 때 코인 세탁기를 자주 사용했었는데 네. 그때 나는 그냥 돌려놓고 집에 가까운 데니까 집에 다시 왔다가 한 1시간 반 있다가 다시 찾으러 가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림도 상황이다. 아, 네네. 그래요? 그거는 세탁의 기부입니다. 미국에서 그러시면. 톱나눔. 아나바다. 론드리가 아니라 그 도네이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지키는 사람이 없으면 바로 그렇죠. 자연스럽게 열어가지고 네. 입고 나가는. 도네이션이 돼버립니다. 새로운 옷이 여기 기부가 되었네요. 그러면서. 개꿀 누가 빨아놨노 약간 이런 느낌. 네네. 신상 나왔네. 네. 그래서 그런 좀 약간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장소를 이렇게 우주적 이야기를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좀 기대가 크고 한편으로는 좀 뭐 불안감도 좀 있었어요. 네네. 있긴 했었어요. 그리고 뭐 예고나 각종 영상들을 보면은 이게 약간 쌈마의 B급 병맛이 또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 안에 뭐 갬동이나 아니면 의외성으로 양념을 좀 살살 쳐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좀 얼렁뚱땅 영화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139분의 러닝 타임이 이게 뭐 짧다면은 짧고 길다면 긴데 러닝 타임 동안 주인공이 이제 양자경의 원 우먼 쇼로 그 영화가 끝나겠구나 중간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각각 주목받는 캐릭터들이 바뀌면서 스토리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도 정말 영화가 대단히 무궁무진하다. 훌륭하다. 맞아요. 감탄했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제가 만약에 이 영화를 가장 먼저 봤다면은 그러니까 우리 멤버들 사이에서 네. 나중에 꼭 결혼을 하고도 한번 보라고 할 정도로 감정폭이 되게 그 큰 이야기 같았거든요. 가족에 대한 사랑 이런 이야기들이. 네. 네네. 왜 요새 그래서- 뭐 너도 뭐 좀 안 좋아? 왜? 그런 게 아니라 그 결혼을 했을 때 약간 좀 해주고 싶은 것과 현실적인 거는 다르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것과 현실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 우연히 결혼 한번 했는데 맞죠?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우연히 결혼 한번 했을 뿐인데. 약간 서류도 준비할 뻔했는데. 모양조림 띄워온대. 와이프가 가끔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살 사람 살아야죠. 네. 네네. 그러면서 영화가 정말 놀라운 게 가장 어린 구성원부터 가장 어린 구성원의 문제, 그다음에 가장 노년의 문제와 그다음에 핵심 가족 구성원의 문제들을 잘 아우르는 가족 영화의 형태지만은 네. 몇몇 장면 때문에 절대 가족끼리도 못 보는 그런 희한한 영화. 맞아요. 네. 조금 애매하죠. 그렇죠. 모든 가족이 어깨동무하고는 못 보겠지만은 모든 가족이 봤으면 하는 그런 희한한 가족 영화였다. 죄송한데 그 극장에서 원래 어깨동무하고 영화 못 보지 않나요? 좀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말한 좀 방해되지 않나?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저희 그런 얘기하죠. 모든 가족이 봤으면 좋겠다. 맞아. 그러니까 픽사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지만 맞아. 모든 가족이 네. 다 함께 볼 만한 작품이다. 뭐 이런 그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냥 여기서는 모든 가족이 할아버지가 각자, 손녀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맞아. 각자 봐야 되는 가족 영화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고 그다음 메시지도 좀 뚜렷했던 영화 같아가지고 굉장히 특이한 가족 영화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다른 얘기 또 차차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으로 좀 취향에 맞았던 것 같은 거는 신PD 같은데 우리 신PD님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어쨌든 뭐 이 영화를 뭔가 처음 알았을 때부터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하자고 해서 했는데 네. 재밌어서 다행이다라는 일단 뭐 느낌. 왜냐면 이게 약간 복불복이었거든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었어. 정말 다행이다. 또 개욕 처먹을 뻔했다. 뭐 그런. 한 번씩 잘못 추천했다가 욕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아무튼. 그렇죠. 그 맛이 있죠. 네. 아무튼 이 내용은 그런 거죠. 평범한 세탁소 주인이었던 내가 알고 보니 우주를 구할 제목? 뭐 이런 약간 일본 애니스러운 뭐 그런 내용인데 또 네네. 이제 굉장히 저 이제 기대작이었고 양자경은 이제 또 멀티버스인데 또 이런 히어로물이 아닌 멀티버스는 또 맞아요. 저희가 맞아. 흔치 않잖아요. 맞아요. 아무튼 이제 이게 영화를 보고 나서 또 느낀 감상 중에 뭐냐면 이게 영화 또 지조대로 만드는 감독들이 또 하나 왔구나. 그러면서 또 나왔구나. 맞아. 에드가 라이트 이후로 지조대로 만드는 감독이 또 나왔구나 라는 그런 그렇죠. 다행히 하나 건졌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굉장히 사실 뭐 예고편만 보면 뭐 네. 에드가 라이트의 그 병맛 영화들에 좀 이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들도 좀 약간 맞습니다. 느낄 수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화가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투머치한 영화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투머치해. 일단 설정부터 투머치하고 이야기도 투머치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주제도 존나 투머치해. 나중에 되면 약간 그만해! 라는 생각이 뭐랄까. 너무 제발 그만해! 알았다고 좀 그만해! 마음을 나올 정도로 계속 하잖아요. 뭔지 알죠, 이거. 맞아. 스포를 피하지만, 알았다고요. 그만하라고요. 뭐 약간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근데 아무튼 맞아. 이게 이 투마치함으로 가득한데, 이게 이제 제가 이상하게 투마치한 건 좀 싫어하는데, 이런 투마치함은 오히려 좋아. 라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멀티버스 영화잖아요. 멀티버스 영화들이 이제 종종 있죠. 뭐 만화 같은 거, 그래픽 노블 같은 거는 뭐 멀티버스를 활용하는 맞습니다. 이런 DC나 마블 그런 것들이 많지만은 영화 쪽에서 해봤자 우리가 본 게 뭐 MCU 정도잖아요, 그죠? 맞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MCU에서 멀티버스 활용은 사실 제대로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저는 그 설정이지, 그죠? 깔짝거린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맞아. 뭔가 이걸 본격적으로 왜냐 본격적으로 들여오면은 이게 만화처럼 판이 커지면은 영화는 또 좆대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깔짝깔짝 그러니까 최대치가 이제 뭐 스파이더맨 정도, 노웨이홈 정도 그 정도 활용하는 게 이제 가장 맞아요. 활용하는 거고. 근데 이 영화는 진짜 멀티버스의 이제 그 진짜 무한한 우주라는 거를 이렇게
한 영화에 본격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거든. 본격적으로. 어. 진짜 멀티버스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진짜 본격적으로 보여준 영화라서 이런 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런 거죠. 이제 여기선 이제 그런 게 나오죠. 이제 인생의 분기마다 우주가 하나씩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선택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약견처럼. 이거는 이제 인생극장 하드코어 버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밤 그래 결정했어. 그래서 이게 열심히 거기도 여기는 이제 유리가 이렇게 깨지면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제 맞아요. 이제는 이제 2분할 이제 인생극장은 2분할로 나오고 그 정도 차이 이제 그거를 극대화시킨 그런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단점도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단점이 있지만은 요 주제의식 같은 게 오랜만에 영화를 보고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거는 맞아요. 어떤 거였을까 이런 거를 그게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막 이제 맞아. 어렵게 꾸역꾸역한 것도 아니고 좀 돌이켜서 생각해볼까 이런 한 의미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굉장히 또라이 같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맞아요. 하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차차 뭐 캐릭터나 뭐 이런 좋았던 거 상징 뭐 의미 같은 거는 맞습니다.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기 전에 네. 좀 샹치를 비롯해가지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나 뭐 이런 마블 작품들에 참여하고 있는 양자경이 주인공으로 출연한다는 거가 제일 일단 관심이 갔던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양자경 배우 같은 경우에 최근에 마블 영화에 조금씩 계속 출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루소 형제가 제작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MCU의 멀티버스 개념을 빌려와가지고 같은 세계관인데 왜 이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는 다른 뭐 장르의 어떤 작품으로 변주한 영화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게 약간 마치 옛날 얼마 전에 나왔던 좀 망하긴 했습니다만 결과는 안 좋았는데 엑스맨 세계관을 가져와서 공포 미스테리 장르 선보였던 뉴 무턴트 같은 그런 작품들 있잖아. 뭐 그런 작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개인적으로는. 그래가지고 다소 의문과 우려를 안고 극장을 찾았다. 어휴 다행이다 씨. 뉴 무턴트의 어떤 어두웠던 설레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일단 멀티버스라고 딱 주제를 딱 정하고 이제 영화가 시작됐다. 다행히 그런 영화는 아니었다. 굉장히 다행이었다라는 생각.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이거 멀티버스 때문에 좀 MCU의 영향 때문인지 약간 굉장히 좀 거창하고 스케일이 클 것 같은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뭔가 거창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 막 되게 방대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리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조금 현실적이고 생활 밀착형 스케일이라는 점이 또 굉장히 조금 영화를 처음 보면서 좀 신선하고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멀티버스에 많은 이제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내가 나오기 때문에 스케일 자체는 크다면 또 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자체의 스케일은 그렇게 또 크지 않거든 사실. 그냥 전형적인 약간 짱구 엄마의 짱구 맞아. 약간 그런 거지. 맞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더라고.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뭐 코인 빨래왕 운영과 뭐 세무조사 때문에 시달리는 뭐 평범한 이블린이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전체 멀티버스의 운명을 좌우하는 인물로 선택받는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잖아. 요런 자체가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좀 우스꽝스러운 느낌도 좀 느껴지기도 하고. 네, 그런데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작품의 톤의 변주가 굉장히 흥미로웠다. 좀 급작스럽게 막 약간 진짜 약간 평범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다가 너무 호황된 이야기가 가다가 결국에는 되게 진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주들이 굉장히 좀 좋았고요. 흥미로웠고 마치 예전에 나 거의 완전히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런 작품이 좀 떠오르더라고. 영화 키게스 같은 느낌도 좀. 키게스. 떠오르더라고. 그게 히어로 무비긴 한데 그런 장르를 떠나가지고 그 영화도 보면은 걔가 진짜 일반인이잖아. 주인공 남자애가. 그렇죠. 근데 그냥 히어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바램 때문에 막 그냥 어디서 인터넷 같은 데서 구매했는 막 히어로 옷 같은 거 입고 나가지고 까불다가 차에 찡겨가지고 개같이 두드려 맞고 온몸의 뼈가 다 부러지잖아. 그죠? 근데 그 뒤부터 본격적인 히어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런 게 영화 톤이 처음에는 되게 현실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어떤 황당한 계기를 통해 가지고 조금 판타지스러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요런 것들이 조금 비슷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키게스라는 작품하고. 굉장히 그런 느낌도 들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멀티버스에 대한 관념을 굉장히 그 직관적이고 훌륭하게 묘사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쉽게 얘기했어. 맞아요. 단어 같은 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어떤 멀티버스의 인물과 주인공이 살고 있는 우주의 인물의 다양한 모습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교차시키는 연출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훌륭했고 직관적이었고 네. 또 닥터 스트레인지 대원돈의 멀티버스에서 살짝 본 것 같은 뭐 여러 개의 우주를 스쳐 지나가는 연출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잘 활용된 것 같고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이 연출력이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아하.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연출이 굉장히 훌륭하고 이 영화를 찍기 전부터 어떤 그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비주얼들을 좀 보여줘야겠다 라는 구상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뭐 또 다른 멀티버스에서 자신의 능력을 빌려오는 뭐 메커니즘이 전혀 어떻게 보면 이 세계관에서 하지 않을 생뚱맞은 행동을 해야지만 그렇죠. 뭐 발사대죠, 약간 발사대. 발사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뭐 재밌는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재미있는 웃음 포인트 같은 것들도 굉장히 기발하고 재밌었고요. 맞아요. 좋았고 뭐 초반부에 황당하고 가벼운 병맛 전개에 비해 가지고 중후반부로 이제 이어지면서 굉장히 조금 가족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도 조금 전개가 됐는데 굉장히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고 조금 우리 김수볼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심오한 이야기들 그죠? 요런 전개가 굉장히 조금 반전이었다 요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전체적인 설계 요런 것들이 뭐 앞에서도 연출도 그렇다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치밀하다 완성도 높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신선한 소재와 병맛스럽고 뭐 기발한 연출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이었고 동시에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언급하는 약간 영화적 상상력. 그렇죠. 요런 영화적 상상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굉장히 제대로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즐겁게 관람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정다트님 영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뭐 요 영화를 보고 일단은 극장에서 나오면서 바로 들었던 생각이 네. 지렸다. 이거 찢었다. 그럼 새로운 능력을 얻었겠네요. 그때 지려가지고. 그렇지. 성인 남성이라면 절대 극장에서 나오면서 오줌을 지리진 않는데. 그렇지. 발사대. 저는 자주 지리는데요. 고장이 났다. 고장남이다. 브로큰 매니스. 고장남은 신PD고요. 예. 네네.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도 금수풀과 마찬가지로 네네. 이 올해 제가 봤던 최고의 그 컨텐츠들 순위를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봐도 네. 이 영화보다 좋았던 작품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 그럼 정도로. 저는 바꾸겠습니다. 헤어질 결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네요. 하지만 저도 근데 아직까지 그 하나의 그 후보가 남아있죠. 12월에 아바타 2가 또 예정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바타 2가 요거를 깨주지 못한다면 의외로 이 영화가 올해의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할 정도로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블랙아담도 있는데. 아닙니다. 뭐요? 안 돼. 글쎄요. 누구세요? 글쎄요. 누구세요? 그 저번 주 그 영화 645를 보고 나서는 네네. 제가 좀 약간 텐션이 떨어졌죠. 텐션이 또 맞습니다. 말을 잃었던데 편집하다. 아니야. 말이 그게 아니라 방송을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들어왔더라고. 저놈 새끼.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 영화가 왜 별로였냐를 구구절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번 주에는 좀 반대로 왜 좋았는지 좀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네. 긍정적인 모습 좋습니다. 예. 뭐 첫 번째로는 아까도 이제 뭐 얘기가 나왔지만 이 멀티버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었다는 거. 뭐 이때까지 뭐 히어로물인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좀 그 히어로물의 멀티버스에 좀 약간 질릴 만한 그렇죠. 좀 시기가 됐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네. 느낌이 살짝 들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히어로물에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뭔가 이게 다양한 세계를 막 넘나들고 막 하더라도 이게 되게 현실과 동떨어지는 이야기 맞아. 같다는 생각이 약간 판타지라고 생각을 드니까 네. 맞아요. 뭐 현실에 히어로가 있진 않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게 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만 느껴졌는데 네네. 뭐 요 영화 자체는 어쨌든 그
평범한 주부인 에벌린을 통해서 이 음. 멀티버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네. 좀 더 약간 그 현실적인 느낌이 더 들었다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네네. 뭐 음. 그랬던 것 같고 음.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음. 좀 공감을 하면서 약간 맞아. 자기랑 동일시 맞아. 하면서 그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고 네. 또 이 영화가 또 좋았던 게 이 잘 짜야지 웰메이드가 아니라 좀 B급스러운 연출의 맞아. 코미디다. 제가 또 이제 제 취향에도 요런 게 좀 잘 맞았다. 저도 취향 뭐, 아니라 네 수준이라고. 뭐 그것도 맞습니다만 취향이라고 네. 해주세요. 네. 포장해드리겠습니다. 예, 취향에. 욕이 나올 뻔했는데. 특히나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그 특이한 행동을 해야 이제 뭐 발사대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 충족되는 것 같이 그런 게 이제 뭐 재미도 있으면서 하고자 하는 연출이나 뭐 메시지도 잘 전달되는 것 같아서 되게 맞습니다. 좋았던 것 같고 그냥 의미 없이 그 자체가 좀 그 신선해가지고 그냥 신박해서 웃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또 하나하나 또 의미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후반부로 가면 또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행동처럼 보였는데 또 의미가 있는 그치. 마무리와 연결이 되는 지점들, 그죠? 이런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약간의 그 후반부로 갈수록 묵직한 메시지가 좀 밑에 음, 깔려 있는 것 같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또 영화가 좋았던 것 같고 맞습니다. 뭐 세 번째로 그 편집이나 뭐 비주얼적인 거 미술이나 효과들도 되게 굉장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네. 그 뭐냐 그 무술인으로 영화 배우까지 했던 그 선택했던 그 세계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풍모 마스터. 네네. 젊은 시절에 그 머리가 허연 그 스승에게 뭐 이렇게 쿵푸를 배우는 장면이 여러 번 네네. 나왔는데 네. 그 스승이 있는 그 쓰고 있는 머리가 되게 가발 같아 보여. 그것도 약간 그 웃긴 포인트야.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대놓고 가발 같아 보이고. 아니 그리고 약간 동네 골목에서 왜 갑자기 무린 고수를 만나냐고. 그리고 약간 한 번씩 이렇게 화면도 막 희뿌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그렇죠. 광고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맞아요. 옛날 중국 영화의 향수를 좀 약간 그런 불러일으키는 거 있죠. 약간 맞습니다. 그런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 네. 그리고 좀 또 다른 웃음 포인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대놓고 스승보다 양장형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 아니 분명히 젊은 시절에 배웠는데 스승한 머리가 허연 스승한테 배우는데 스승은 얼굴이 되게 말끔하고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맞아. 야, 이거는 내가 설명할 수 네. 있어. 뭐죠? 그 무림이 이제 탈퇴 환골도 있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극단으로 가면은 반로 환동이 있습니다. 다시 젊어지는. 그렇군요. 무림 고수라는 거야. 맞네. 반로 환동 나도 하신 거지. 나도 최근에 봤던 그 웹툰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 그렇군요. 나 웃음 포인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진지한 영화야 아주. 진지한 영화였네. 제대로 그리고- 보여줬어. 그리고 후반부 편집 중에 네. 이제 다중 세계가 막 바바바바바바박 바뀌는 그렇죠, 막 맞아요. 이런 장면이 이제 나왔는데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보면서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 진짜. 맞아. 그러니까요. 야 끝이 안 나네 그러면서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하면서. 진짜 무슨 뭐 그 놀이기구를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속도의 이게 화려함 아니면 그런 속도의 편집 이런 게 되게 대단하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그 영상적으로도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한 것 같은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바뀌어지는 이게 뭐 조부투바퀴의 이 패션이나 약간 그 새로운 멀티버스 공간에서 느껴지는 이제 뭐 새로운 공간들에 대한 미술적 표현 뭐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좋았어요. 이제 보는 재미들도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고 맞아요, 비주얼적으로도 아무래도 네, 이제 맞아요. 감독들이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비주얼 맞아요. 쪽에는 좀 특출난 게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감각적이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외에도 뭐 되게 좋았던 점이 많이 있지만 뭐 저도 천천히 이어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저기 영화가 시작한 것도 되게 다르게 시작한 것 같아요. 음. 오프닝이 역대급으로 되게 특이했던 게 이런 어떻게 보면 일상물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그냥 우리의 아침 같은 거를 좀 표현을 한다. 뭐 그렇지. 그런 느낌이면은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누구나의 아침 같더라 영화 시작이. 나도 옛날에 저렇게 회사를 간 거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되게 좀 사실적인 고구마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팍팍 막힌 하루의 시작.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답답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굉장히 팍팍한 오프닝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너무 리얼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기억에 남는 그런 날도 아닌데 제일 재수없는 날이에요. 어느 순간 되게 재수없는 날을 너무 잘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뭐 약간 감독님이 대한민국이 잣소 기업을 좀 다녀보신 것만큼이야. 초 리얼리티를 아주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여러 일이 자꾸 빵빵 터지는 것도 아니고 일 다음에 일 다음에 일 다음에 일인데 맞아요. 해결할 틈을 안 줘. 그러니까 일과 일 사이에. 근데 네네.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일들이. 근데 내가 안 나서면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나서기를 못 만들어, 이 일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중첩되니까는 진짜 그 회사 다니면서 진짜 그런 식으로 아침을 되게 재수없게 시작하던 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별일도 아니야. 자잘한 일들이야. 에블린도 그러니까 되게 그 자전거 탔는데 그 뒷바퀴에 뒷바퀴가. 바람이 오는 것처럼. 그렇지. 정시에 나갔는데도 지하철이 파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맞아. 겨우겨우 갈아탄 따릉이가 갑자기 뒷바퀴에 바람이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을 사소한, 맞아. 그렇죠. 그래서 뭐 에블린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아침에 영수증 정리하는데 그거 정리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냥 다 쓸어 담으면 돼. 맞아요. 쓸어 담으면 되는데 그 아버님 생일 준비해야 되지. 아버님 맞아요. 생일 준비해야 되는데 남편이 뭐 저기 자꾸 뭐 물어보지. 페인트 엉뚱한 소리 칠도 하고. 엉뚱한 걸로 하고. 엉뚱한 걸로 했지. 그다음 그 와중에 딸이라고 제대로 오라 그랬는데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왔지. 맞아요. 이거 미치는 거야 진짜. 일이 자꾸 겹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오프닝도 저 처음에 그래서 이게 스릴러인 줄 알았어요. 하도 불편해가지고. 진짜로. 예전에 퇴사하기 전에 조소를 다니던 어떤 리얼리티가 그런 다시 거. 한번 트라우마가 트라우마가 떠올랐나요? 네, 제대로 와가지고 뭐 이러면서 난 이 영화가 이걸 어떻게 B급으로 표현을 해낸다는 거야라고 좀 되게 좀 의아한 부분이 되게 있었어요. 시작부터. 네네. 그래서 좀 이상하게 집중력을 되게 끌어올렸는 좀 역대급 오프닝이 아니었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자기 주위에 둘러싼 이웃들도 다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국세청 가는 데까지가 다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니까. 맞아. 좀 되게 불편한 집중력을 잘 끌어올렸다. 빨래방에서도 막 손님들이 와가지고 뭐 동전이 안 나온다, 돈이 걸렸다 그러고 막 전부 자기 빨래 없어졌다 그러고 전부 다 자기한테 컴플레인 하니까 자기는 오늘 진짜 중요한 저 국세청 가야 되는 일과가 있는데 거기까지가 너무 험난한 거야. 이야기가, 초반부 이야기가. 맞아요. 그리고 국세청 가자마자도 일이 잘 안 풀리죠.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자잘한 일이란 말이지. 이게 맞아요. 막 엄청 큰 일이나 나의 그런 운명이 바뀌고 그런 것도 아닌데 사고가 났다던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참 정말 좀 기억에 남는 그 경험이었습니다. 훌륭한 오프닝이었다. 네. 근데 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자기가 이제 국세청에 가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는데 이제 그 알파 레이먼드한테 이제 붙잡혀 가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들으면서 이쪽에 집중을 못 하고 그러잖아. 근데 또 그렇죠. 에블린 그때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우주 하나 망하게 냅둬. 나는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국세청이 이거 안 하면 지금 다 압류당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제 우주적으로 보면은 이게 큰일이지만 나는 이제 내 개인으로서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당장 국세청에 좆되게 생겼는데 내가 이게 맞아. 이제 내가 우주가 망한 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일인 거야. 뭐 약간 그런 거를 앞에서도 계속 표현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지금 우주의 위기가 나중에 이제 뒷얘기지만 우주의 위기가 어쨌든 자기 가장 개인적인 얘기랑 어쨌든 맞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내가 우주고 우주가 나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우주 얘기. 뭐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앞에서 표현한 것 같아요 보면은. 맞아요. 거기서부터 밑밥을 깔았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우주적인 것이다. 멋있네. 멋있네. 뭔가. 아니 근데 나는 이 영화 보면서 신기한 거는 항상 미국 영화 보면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영화나 드라마 보면 미국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 놀림거리가 그거잖아. 커서도 엄마랑 살고 있으면은 되게 약간 놀림거리잖아. 그런 게.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코드가 있지. 네. 그래서 소비되는 장면에 그런 게 많이 나올 정도로 약간 미국은 조금 개인주의가 강하다는 느낌이 있잖아. 가족의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주의 맞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희한하게 영화들을 보면 가족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 좀 신기하게. 그러니까 가족 애가 없어서 그걸 강조하는 건가? 강조하겠지. 좀 가지라고? 그렇죠. 또 제발적 뭐 그럴 가지라고 수도 있어. 강조하는 건가? 그래서 애국심이 없기 때문에 애국심을 강조하는 아. 것처럼 미국 영화에서. 그럴 왜냐면- 수도 있겠다. 맞지. 다인종이라서. 다인종 이민자 국가이기 때문에 애국심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는 없거든. 그렇다 그렇지. 보니까 애국심을 더 강조하는 거죠. 뭐 그런 거. 세뇌시키네. 어? 문화적으로. 아 그렇군요. 네네. 그렇군요. 그 영국이 이제 신사의 나라라고 불린 것도 제발 신사대라고 이제 그렇게 붙였다는 어, 그런 얘기도 있더라. 네네. 뭐 아무튼 그래서 네. 나는 미국 영화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런 점들이 신기한데. 근데 이제 또 이제 미국 영화에 이제 우리 또 가족애를 대표적인 거, 가족애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테이큰 같은 영화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내 딸 건드리면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어.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개인적인 얘기를 한다기보다 내 가족을 건들면 다 죽이겠다 아니면은 내 가족이 그거 짱이야 아니죠. 뭐 그런 식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좀 상견례를 좀 현대적으로 풀어냈죠. 네가 내 딸을 만났으니까 내가 꼭 찾아가겠다. 네 인사를 꼭 받아야 되겠다. 약간 그런 현대적으로 풀어낸 거죠. 아 그렇군요. 이 대가리에 네네. 8mm 탄화를 받겠다. 뭐. 함 사세요. 함에 총알 들어가라. 사세요. 총알. 아, 얼마나 대사가 로맨틱합니까? 내가 그 서방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너한테 줄 수 있는 돈은 없다. 근데 이 납탄 하나뿐이다. 너 내 딸을 잘 봐주면은 내 능력껏 좀 잘 해주겠다. 끝까지 쫓아가겠다. 약간 그런 뜻이야. 그럼 죽이겠다는. 죽이겠다는 어떡하라고. 행복하게 해서 죽여주겠다. 약간 그런 거. 행복사. 행복사. 아이씨 네네. 이거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씨 이게 그냥 아무튼 그 미국 영화를 이제 그런 이제 가족애를 강조한 뭐 이런 영화들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거잖아. 약간 우리나라처럼 뭐 엄마나 아빠의 그런 무한한 사랑이나 이런 희생 정신을 이렇게 딱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보통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 영화가 그러니까 조금 달라. 그게 뭐냐면은 일단 이블린이 먼저야. 그러니까 에블린이 먼저야. 그러니까 에블린이 이제 여기서 그런 언급이다.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장 맞아요. 많은 이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일단 에블린을 먼저 각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가족 이야기는 이제 그 뒤인 거야. 그러니까 난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약간 특이하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엄마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미국치고는 이게 그러니까 약간 이민자 가정이라서 이제 좀 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왜냐면 네네. 미국은 좀 약간 마초나 이런 히어로 그런 이제 약간 문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감성을 표현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민자 가정을 한 이유가 이제 아마 그런 쪽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자기부터 잘 챙겨야 뭐 자기 가정도 잘 챙기고 그 자기 나를 가정을 잘 사랑해야- 챙겨야 뭐 또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같은 그런 그렇죠.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내가 요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기 네네. 제가 헤어질 결심을 받잖아요. 네네. 헤어질 결심은 이제 끝에 어쨌든 이제 그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잖아. 나는 솔직히 헤어질 결심을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게 약간 몰입이 마지막에 깨진 게 뭐 사랑하는데 왜 죽지? 내가 제일 소중한데 왜 죽지라는 생각을 내가 했었단 말이야. 아, 네네. 뭐 그럴 머리로는 수 있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그렇게 가슴에 엄청난 감동이 오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런 악마니까. 근데 그렇죠. 이 영화는 그거랑 이제 정반대로 일단 나를 사랑해야 된다. 뭐 약간 그런 메시지도 좀 있다 그렇죠. 보니까 오히려 그런 데서 더 좋았던 것 같아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신 PD가 자기를 던지면서까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어떤 깊이의 사랑을 아직 해보지 못한 것 같다. 그런 거 없어. 내가 먼저야. 저런 혼내기 같으냐고. 내가 먼저다. 그래서 요 영화가 좀 인간 참가 느낌도 있고 참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들. 네. 그렇죠. 좋은 내용이었어요. 저는 과거에 조금 세계적으로 사랑받았던 홍콩 액션 영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액션 시퀀스들 아주 많아가지고 많이 나오죠. 굉장히 그런 부분도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액션 시퀀스의 훌륭한 완성도 뭐 최근 헐리우드 작품들이 조금 CG 홍수잖아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특히나 제가 최근에 뭐 그 스타워즈 시리즈들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오고 있는
CG가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돈도 많이 쓴 것 같고 때깔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서 액션 시퀀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완성도에서 감동이 거리가 느껴지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네. 뭐 특히나 마블과 디즈니 계열 작품들이 요즘 좀 그런 것 같아. 맞아요. 액션 장면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액션에서 쾌감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번 작품에서는 예전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약간 오리지널 감성, 약간 올드 감성의 어떤 80년대 액션, 감성. 맞아요. 홍콩 액션 뭐 무협 영화들에서 느꼈던 어떤 그런 감동들도 좀 약간은 느낄 수 있는 약간 그런 액션 성룡 영화 느낌이 좀 맞아. 많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왜 아까 우리 작품 소개해주면서 신 PD가 원래는 성룡을 주인공으로 그렇지. 하려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심지어 웨이먼드가 난 처음에 성룡인가? 그래서 맞아. 좀 닮았어, 약간. 많이 아니, 닮았더라고. 너무 닮았더라고. 그래 나는 솔직히 처음에 그냥 닮은 배우를 또 섭외해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예전에 우리 외전에서 김수폴님하고 저기 그 드래곤볼 에볼루션 그 얘기하면서 할아버지 역할에 성룡 닮은 배우 했나보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렇죠. 이 영화에서도 약간 그냥 성룡 닮은 배우 섭외했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성룡치고는 코가 좀 작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가 굉장히 컸습니다. 복스러웠고요. 그래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 웨이먼드 역할했던 그 키호이칸 배우가 네. 아역 배우 출신 이후에 이제 배우 활동을 안 하면서 약간 무술 감독 생활을 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영화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액션 시퀀스들을 많이 소화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확실히 진짜로 찍는 거를 이길 만한 감동을 우리가 CG나 이런 걸로 구현하기는 힘들다는 걸 다시 좀 느꼈어.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그 탑건 매버릭에서 네. 그렇죠. 오리지널이 줄 수 있는 극한의 감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을 했었잖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정말로 전투기를 타고 그 전투기로 날아가면서 진짜 실제 카메라로 찍은 장면이 줄 수 있는 감동. 이런 것들이 실제로 또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서 비슷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 네. 그 확실히, 복대 가방으로 하는 액션들이 맞아요. 너무 찰지더라고. 그 보니까. 쌍절곤 액션이랑 그 이제 목에 감아서 이렇게 막 돌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액션도 되게 오랜만에 봐서 참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양자경이라는 것도 그런 액션 시퀀스들이나 여러 가지에서 잘 사는 거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워낙 뭐 예전부터도 대단한 배우였지만 유독 또 막 액션 뭐 무협 이런 영화들을 많이 하셨잖아. 그죠? 네. 그런 필모그래피에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향수 짬밥. 그렇죠. 짬밥 바이브 이런 거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어떤 감동 이런 것들도 더 막 증폭되는 느낌이 없잖아. 아니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양자경이 이제 무술하는 세계로 점프해서 이제 처음에 이거를 딱 할 때 그 쾌감이 있어. 그리고 딱 자세를 이렇게 그러니까. 딱 쿵푸 자세를 딱 잡는데 거기서 오는 어. 진짜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쿵푸를 마스터한 다음에 어떻게 이제 가다 보니까 쿵푸 무협 액션 영화 스타가 되잖아. 그 극중에서 그 우주의 양자경이 그 우주의 이블린이 이제 스타가 되는데 그 이블린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취재진 앞에서 막 손 흔들고 레드카펫 걷고 이런 장면들은 옛날에 실제로 양자경이 경험했던 그런 자료 화면들을 영화에서 그대로 촬영을 했잖아요. 썼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감동들도 되게 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뻔히 실제 양자경 배우의 어떤 모습들이라는 걸 과거상들. 알면서도 맞아요. 그게 정말로 멀티버스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게 거기에 그런 장면을 보면서도 굉장히 반가우면서 감동이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자세만 잡아도 이게 태가 나더라고. 음. 그러니까 여기 이 영화 안에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인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뭐 그 발사대를 통해서 이게 쿵푸를 잘하는 게 이렇게 나오게 네네. 됐는데 네. 갑자기 이게 쿵푸 마스터가 되는 장면을 이렇게 연기를 했지만 그 연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완벽하게 그 짜세가 나와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막 설득력을 가져버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맞지. 너무 보기 약간 좋더라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양자경 대신에 우리 뭐 K 탕웨이가 가서 거기서 그렇게 하하. 뭐랄까 그 쿵푸를 받아들여가지고 자세를 잡으면 그냥 약간 얼렁뚱땅 그 아줌마 같은 그런 액션이었을 건데 양장에 가서 그 능력을 받아서 짜세를 잡아버리니까는 진짜 완전 다른 세계가
에서 받아온 능력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탕웨이가 허하하 하고 대사를 딱 날리는 거지. 제 쿵푸가 그렇게 날렵합니다. 아 근데 꼭 K를 앞에 붙여야 되나? 그럼요. K-탕웨이. 탕웨이는 K-탕이니까. 이제 우리 거야. 아. 미안한데 네 건 아니에요. 내 건 아니.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우리 모두 소유욕을 부려. 범죄 같다. 아니 그래서 거기서 아니 어쨌든 그 이제 자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웨이먼드도 이제 평소에 약간 어리버리했던 모습이랑 맞아. 알파 맞아. 웨이먼드가 돌았을 때 갑자기 이렇게 한번 뜩 하고 그러면 맞아. 빠릿빠릿해지는 게 연기력이 그리고 양자경도 이제 중간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제 쿵푸로 이제 그 엉덩이에 꽂은 애들이랑 싸우다가 이제 서로 쳐가지고 이게 그 블루투스 치니까 이게 풀리니까 둘이 쿵푸로 싸우다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싸우고 하잖아. 그런 거 보면은 아 너무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연기력이 굉장히 훌륭했죠. 그죠? 연기력이 진짜. 그 웨이먼드 역할했던 그 키호이 관 그 배우도 네. 솔직히 아역 배우 이후에 이렇다 할 그 성인 배우 커리어는 없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보여준 연기도 정말 말씀하신 대로 훌륭했다는 생각이 저도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어. 네네. 정말 아니 나는 그게 연기도 연기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연기하는 게 막 전극 연기도 아니고 코믹 연기도 아니긴 한데 그 좀 의리가 보였는 것 같아. 이거는 뭐랄까 성의가 아니라 자기가 영화로 컸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좋은 영화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약간 영화와의 의리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옛날 그 따꺼 무비의 그런 따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윤발 같은 그런 잘생기고 키 크고 덩치 좋은 그런 배우가 아니더라도 네네. 이런 웨이먼드 역 했는 사람도 진짜 나는 중간에 보니까 이제 따꺼로 보이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특히나 다른 우주로 넘어갔을 때 양복 입고 딱 나타났어요. 그렇죠. 성공한 사업가가 된 멀티버스에 딱 가가지고 딱 만나게 됐는데 보면서 왜 이렇게 잘생겼어? 이러면서 너무 멋있다. 나 진짜 성공 닮은 잘생겼어.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잘생겼어 형? 그러면서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네. 형도 이러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닦아지. 맞습니다. 사실 인정? 성룡이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이제 사실 헐리우드에서 성룡이 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진짜 공고하게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배우가 없었거든 사실. 그죠? 근데 나는 이번에 그 웨이먼드 역할했던 그 키호이 관 배우를 보고 나서 이 배우가 계속 기존에 성룡이 했던 역할들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잘하더라고. 맞습니다. 네네. 놀랐어요. 네. 그래서 난 이 영화가 좀 그런 재밌는 부분은 좀 설정들이 재밌었고 좀 기괴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네. 이 영화를 또 재밌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멀티버스라는 어려운 그런 과학적 추론과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은 영화가 되게 쉬웠는 게 저는 좀 맞아.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아예 차라리 중간에 이블린이 그러잖아요. 설명을 해라. 근데 이제 그 웨이먼드가 그래서 결국에는 설명을 하죠. 근데 설명을 하니까 쉽게 해라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이런 과학적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뭐 신PD도 그렇고 코지마 히데오 게임을 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 특유의 설정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보면 그러니까 그 뭐 저희 했던 듀운에서도 막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그 세계관의 설정어들. 맞아. 무슨 종족 이름도 겁나 많고 뭐 무기 그렇죠. 이름도 다 다르고 뭐 다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웨이먼드가 막 그러죠. 막 그 모든 자아를 막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그릇인데 그릇에 구멍이 나가지고 뭐가 어떻게 하면 그만하라고 못 알아듣겠다고 그러면서 더 이상 과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전 되게 좋았어요. 이 영화를 즐기는 데 있어가지고. 맞습니다. 다 이해가 되니까. 직관적인. 그냥 많은 이해가 우주가 있고 그냥 특이한 행동을 하면은 다른 데로 점프를 할 수 있구나. 뭐 그 정도만 알면은 그렇죠. 뭐. 그리고 너무 많이 하면은 정신이 깨진다. 그리고 그릇이 깨진다라는 표현으로 비유를 좀 했죠. 맞아요. 네. 그 정신이 그런 깨지면은 이제 저기 주부 투바키가 된다. 그렇죠. 네. 저부터. 근데 이거하고 거의 같은 결로 치면 에반게리온이야. 에반게리온도 거의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말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뭐 AT 필드니 뭐 하나 융합이니 뭐 그런. 근데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 영화가 좀 더 오히려 대중적이었던 거죠. 저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수폴님 같은 경우에는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모든 관념과 그 대사들을 다 이해하지 않나요? 그걸 이해하는 척 해야지 어디 가서 좀 괜찮아 보이거든. 아는 척 하는 거지. 뭐. 씹덕을 연기하고 있다? 그럼요. 그렇죠. 아는 척 그렇군요. 해야지 어디 가서 서킹할까. 얘는 좀 뭐 얘기가 되더라고.
에라이. 연기하는 척하네. 외운 척하는 거. 아, 네네. 그러니까 설정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영화가 조금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내가 또 개연성 얘기를 해야 되네. 개연성. 아니, 개연성. 그러니까 들어봐. 그러니까 재밌으면은 상관없어.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렇죠. 하는 얘기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국세청이 이만한 블루투스 2개를 끼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부터 해서 그리고 에블린이 굉장히 그 멀티버스에 대한 거를 빨리 받아들이자. 얘가 진짜 그거는 레이먼드가 아니고 그렇더라. 알파 레이먼드라는 거를 빨리 받아들이자. 뭔가 패닉 없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 요런 정도 개연성 넘어가는 건 그냥 영화적 허용으로 그냥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그냥 슬렁슬렁 이렇게 넘어가지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있었고. 마지막에 또 액션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액션이 아니라 저기 이제 막 점프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분명 저게 굳이 생각해보면 말이 되나 하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죠.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역시나 저의 이론은 항상 이제 재밌으면 장땡이다. PC든 뭐든 이론이야, 재밌으면 장땡이다. 굉장한 이론이군요. 그럼요. 네네. 재밌으면 장땡이다. 네. 나라를 팔아먹어도 아니다. 그건 아니다. 네, 본심이 나왔네. 본심이 났어.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 뭐 CPD가 지금 우리 앞에서만 이런 식으로 그러지 다른 우주에 있는 CPD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그런 또 욕구 하나 없는 뭐 또 큰 고자스님 뭐 이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너무 끔찍하다. 평온한 사람. 너무 끔찍하다. 평온한 사람. 아이고 다른 우리 우주에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한 이제 김숯불님 결혼 안 한 김숯불님도 계시고. 운 좋게 결혼하지 못했다. 그런 거죠. 운이 아주 좋아서 결혼을 못한 김숯불님. 그렇군요. 네네. 다행이다. 갑자기 그 세계로 가고 싶어하고. 여기서도 그러잖아. 에블린이 당신과 헤어진 세계를 봤어. 너무 아름다웠다고 막 그러면서. 미친놈들아. 거기서 레이몬드 표정이 되게 상처받은 표정 짓잖아. 그러니까. 맞아. 그래서 나 그것도 되게 웃겼어. 오늘부터 김수불님 그 길 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껌 같은 거 뜯어서 막 씹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다고 멀티버스 다른 세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미 한 번 한 결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네. 엉덩이에 뭐 끼우면 안 됩니다. 어허! 돌았나 약당새. 네네. 저도 이 영화에서 좀 재밌는 설정들이 많이 있다고 느꼈는데, 네네. 이 설정들이 이 영화에서 왜 필요했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이 세무조사랑 뭐 이혼 서류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제 현재 에벨린한테 이제 가장 닥친 이제 큰 시련 중에 두 가지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세무조사에 대비해서 막 영수증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는 약간 그런 느낌.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일이죠, 일. 맞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 이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과정만 봐도 이 에블린의 이제 현재 그 팍팍한 삶, 그런 걸 알 수 있었고, 맞습니다. 이 세금 문제를 잘 처리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 조사를 받게 됐겠죠. 맞습니다. 이 당장 조사를 받아야 되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 남편은 그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미리 이제 속단을 해버려요. 굉장히 그렇죠. 에블린 같은 경우는. 남편은 그렇죠. 남편이 뭔 말하면은 그 헛소리 한다 뭐 약간 이런 취급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다 해야 된다. 막 그렇죠. 이런 마음가짐을 처음부터 막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자기가 잘 해내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잘 해내지 못해요. 맞아요. 이게 뭐 영수증 뭐 잘못 들어가서 뭐 이렇게 좀 정리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이렇게 맞습니다. 국세청에서. 국세청 가가지고 이제 또 혼나기도 하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자기의 결혼 생활이나 자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어떤 코인 세탁소에 관해서 네. 아버지가 볼 때는 정말로 잘 못하고 있고 실망스러워할 것이다라는 어떤 자기 지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맞습니다.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막 잘 되고 있지도 않고 그 맞습니다. 코인 세탁소 자체가. 네. 그리고 원래는 이제 국세청 가서도 그 영어 잘하는 딸의 도움을 통역을. 좀 받았어야 되는 건데 통역 네. 같은 거를. 근데 이것도 이제 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블린 계속 자기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뭐 그렇지 못한 거 이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뭐 좀 잘 알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네네. 이혼 서류도 이거랑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예. 음. 이 약간 자기가 생각하기에 에블린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 부족한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가 항상 열심히 일하고 이거 세탁소를 잘 꾸려왔다 자기가 이까지 이끌어왔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남편은 이제 뭐 그런 경제 상황 말고 그냥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막 이혼 서류를 준비해 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결혼 생활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에블린이 맞습니다. 이 그 세무조사랑 이혼 서류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 삶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멀티버스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자기의 삶을 여러 갈래로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요런 설정들로 인해서 약간의 밑밥을 깔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맞습니다. 또 여기서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좀 중요한 게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위에 아까 금방 얘기했던 두 가지가 약간 법적인 약간 그런 거 뭐 돈적인 약간 그런 문제라면 요거는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파고들어 있는 문제죠. 가족 문제. 이제 뭐 어릴 적에 뭐 반대로 뭐 연을 끊었던 아버지를 갑자기 살게 되면서 막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번듯한 모습 보여주고 싶고 맞아요. 이런 마음이 좀 교차하고 있죠. 또 다른 그 설정 얘기하자면 그 멀티버스의 또 다른 뭐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좋습니다. 저는 또 다른 그 에블린들의 여러 인생들을 보면서 네. 뭐 분명히 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뭐 이게 좀 실제로 그 다중세계 뭐 그런 거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에블린의 욕망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지 않나 뭐 이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렇죠. 실제로 그 세무조사 처음에 하러 갔을 때 이제 거기서 네. 그런 얘기하죠. 뭐 노래 가라오케 머신? 가라오케 노래방 기계를 산 거를 뭐 그러면은 이게 다 직업이라고 하면 너는 뭐 작가기도 하고 뭐기도 하고 뭐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는 거에 밑밥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블린이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러니까 그 전에 생활에서도 이런 거를 조금씩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맞아요. 했다는 거잖아. 이 영수증으로 남았다는 건 뭘 사서 해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 맞아. 그렇죠. 계속 막 그러니까 이 현재 세계 이블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거에 자기가 못 해봤던 거에 대해서 계속 후회하면서 아 이거 해보고 싶은 이거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이거 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가수도 되고 싶었고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중세계에서 실제로 가수가 되는 장면들도 조금씩 나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서 여배우가 되는 것도 나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인생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그 허황된 상상 같다 뭐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내가 그때 그런 선택했으면 뭐 그 사람이랑 어. 결혼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정닥터도 짝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정말 허황되군요. 저 말고 너무나도 허황된 상상입니다. 네. 아니, 보통의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거기서 그렇게 말 안 했으면은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것들도 그렇지, 그런 거 그렇지, 옛날에 맞아요. 여자친구한테 뭐 좀 썸 타던 애한테 그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 아니면 그런 것도 있고. 헤어졌던 여자친구한테 한 번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걸. 막 이런 거 있잖아. 마지막에 잘못한 게 되게 자존심 많은가 봐. 되게. 잘못을 좀 많이 합니다. 제가 좀.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어. 막 그때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훈련소에서 이제 자대로 넘어갈 때 요렇게 선택했으면 군생활 더 보냈을 텐데 그런 그런 거지, 후회들 같은. 그때 내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 그때 조금만 더 했으면 더 그렇지. 좋은 대학 갔을 텐데 맞아 그런 것들. 약간 그런 허황된 상상들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3번으로 다 찍을 걸. 제 괜히 공부해가지고. 수능 때 괜히 풀어가지고 더 틀렸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것처럼 되게 막 살아가면서 다양한 후회들이 네네. 있긴 한데 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선택과 뭔가 다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이 허황된 상상처럼 이렇게 되게 무조건 좋은 결과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이 영화 안에 에블린은 자기가
계속 선택한 거에 대한 이제 후회를 하면서 맞아요.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계속 하고 있었다. 그게 약간 정말. 그런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기 알파 우주에 이제 그 이블린이 이제 그런 이런 공식 같은 걸 만들었잖아. 근데 결국은 걔가 이제 조보 투바키를 만들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똑똑하고 제일 성공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주 최악의 모든 악당을 실수를. 탄생을 시켜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 뭐 그런 식인 거죠. 그게 선택하건데 후회하고 미련이 남으니까는 그게 또 그냥 자기가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마치 놓친 호랑이가 커 보인다 약간 그런 식으로. 예? 무슨 말이죠? 호랑이를 놓쳐요? 놓친 호랑이는 원래 커요. 호랑이가 원래 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거죠. 미련이 남으니까 그게 더 기억에 남아가지고 뭔가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짧게 우리 신 PD가 얘기한 부분에서 스타워즈 오마주도 살짝 느껴지긴 했어요. 스타워즈 보면은 그 루크 스카이워커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를 가지고 온 선택받은 자였잖아. 그죠? 그렇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또 나중에 시스 군주를 만들게 되는 그런 맞아요. 과오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는 힘든 역경을 다 뚫고 정말로 힘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자기 스스로 우주를 구원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만큼 완벽하고 뭔가 이제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밑에 자기 제자들을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막 몰아세워가지고 이제 악의 어떻게 보면 또 군주를 만들게 수장이 되는 되겠죠. 그런 과정하고 조금 겹쳐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네네. 그렇죠. 그 나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우리 여기에 이제 조이 역으로 나온 스테파니 네네. 수가 네. 네. 처음에 막 네. 옷이 막 바뀌면서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와, 나는 그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쪼커보다 더 무서운 거야, 진짜로. 불도 막 꺼졌다 켜졌다 바뀌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쪼커가 이제 혼돈의 사도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다크나이트. 맞아. 진정한 혼돈의 사도. 진짜 아무것도 예측이 안 되는 거 있잖아. 뭐 갑자기 뭐 봉을 잡았더니 이게 딜도로 바뀌어서 그걸로 때려 죽이고. 그게 인상적이었군요. 딜도로 막힌 부분. 그게 눈에 확 들어왔군요. 그래서 무서웠구나. 이게 가족이랑 못 보는 포인트 중 하나죠. 그 포인트가 있지. 그래가지고 쌍딜도를 들고 굉장히 화려한 무협 시퀀스를 보여주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뭐 무슨 이제 경찰을 같이 뭐 무슨 그 뭐지 레슬러로 바꿔가지고 맞아요. 파일 드라이버로 대가리 터트리고 뭐 이런 맞아요. 장면이 나온다. 진짜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액션 씬도 갑자기 둘이 딱 붙들고 지상에 서 있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공중에 딱 떠가지고 그래서 상대방 상어가 거꾸로 딱 반전되잖아. 반전돼가지고 딱 막 기술을 넣는다던가 막 이런 게 와. 정말로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이제 멀티버스에 어떻게 보면 이 존재가 조부 투바키가 이제 막 극한으로 몰아세우다 보니까 이제 멀티버스 모든 전 우주가 다 이 한 사람한테 꼬인 거잖아.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그죠? 네네. 그런 관념을 이 캐릭터 하나가 보여주는 액션 시퀀스로 정말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도. 나중에 뭐 계단에서 구를 때 계속 옷이 바뀌면서 이렇게 구르는 장면.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맞아요. 보면은 진짜 야 내가 오랜만에 이제 쪼커보다 더 무서운 악당을 봤다 진짜로. 그런 느낌도 신피보다 더 무서워. 신피디보다 더 무섭더라고. 내가 더 무섭게 만들어줄게. 적들이 많다 방송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테파니 수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시시각각 되게 확 바뀌는 캐릭터잖아. 막 울다가 맞아. 웃다가 막 아파 맞아요. 있다가 유기농이지롱 막 이러는 거야, 하잖아. 그러니까 야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연기가 그러니까. 여기 주연 3명은 진짜 연기력으로는 어떻게 깔 수가 없거든. 특히 제일 맞습니다. 놀랬던 게 나는 스테파니 수가 와 이런 연기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딸인 조이로 나올 때는 얼굴이 굉장히 순수해 보이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했을 때 네. 그러니까 확 바뀌더라고. 조부투 바퀴 했을 때. 마치 우리 김수풀이 우리 방송에서는 씹덕을 연기하다가 다른 방송에 가면 정상적인 CEO를 연기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양면성 그저 확 바뀌는 그게 진짜 모습일까? 그 일상생활을 가면은 아니 그리고 일상생활에 가면 이제 와이프 사랑하는 척하고 그러죠. 맞아요. 사랑하는 척. 어디 한번 죽어봐라. 네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좀 TMI로 이제 처음에 이제 여기 이제 주부투바키가 나올 때 뭐 되게 이제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이제 네.
K 아이돌을 참고해서 이제 얼굴 반짝이나 이런 것들 그렇구나. 복장을 K-팝 아이돌을 참고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네네. 그런 장면, 그런 복장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아이돌스러운 복장들이. 맞습니다. 아, 약간 그렇죠. 옛날에 조금 진한 아이돌이지만 21 같은 느낌. 그렇지 약간 않습니까? 미래지향 미래지향. 사이버틱한 의상. 네네. 라텍스 의상 많이 입을 때. 아, 그럴 그렇습니다. 때. FX 뭐. 뭐 그런 쪽.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느낌. 잘하네요. 징그러워. 시끄러워. 그리고 여기 00 요 할아버지도 보면은 이제 네. 뒤에 가면은 나는 이제 뒤에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딸이 태어나서 되게 약간 의사도 그러자. 의사도 안타깝습니다. 딸입니다. 뭐 그랬나? 되게 맞아요. 의사 나쁜 놈이야. 유감입니다. 그러면서 의사도 존나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되게 노골적으로 실망하는 표정 짓고 막 그런. 옛날에는 동양 문화에서는 아들을 조금 많이 원했으니까 그래. 그런 거에 대한 묘사겠죠. 네네. 근데 그런 별로인 캐릭터였는데 이제 좀 또 음. 뒤에서는 또 이제 또 자꾸 이제 그 조이를 죽이라고 또 이제 맞아요. 면도칼이 그렇죠. 커터칼도 지어주고 음. 이런 되게 비호감 캐릭터였는데 이런 것도 참 각본을 좀 잘 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뒤에 가면 어쨌든 이 사람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조이랑 에블린이랑 막 둘이서 그만해 나올 때까지 둘이서 막 오가도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도 이제 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쩌리 캐릭터인 요 이제 할아버지 캐릭터까지 챙겨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자친구라고 이렇게 이제 조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는데 이제 커밍아웃을 하죠. 커밍아웃 엄마가. 하는데도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뭔가 가마도 아니지 뭔가 이해하면서 이제 이렇게 손잡아주고 넘어가는. 이렇게 하는 것까지 어. 딱 보여주면서 영화가 참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서울대 작전에서 그 우리 김양이었나 그 비서 이제 까먹은 것처럼 이렇게 잃어버리는 캐릭터가 없었다. 까먹고 넘어가는 캐릭터가 없었다. 뭐 김양아 갔다가 밥 먹지 말고 들었니? 밥 같이 먹자. 손모가지 잘라놓고 씨 까먹고 뭐 하는 거야 진짜로 진짜. 하여튼 그런 이제 모든 캐릭터들 다 아우르면서 가족들은 이제 싹 하나로 만들어서 이렇게 좋게 끝나는 그런 맞습니다. 것들 아주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그럼 저는 뭐 이거 보면서 좀 어느 순간에는 되게 활용을 많이 하다가 이다음부터는 활용이 좀 안 되는 이 영화에서 네. 가장 중요한 그런 재미인 점프대, 발사대 묘사들 발사대.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거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사실 이 영화는 가장 큰 문제는 누구 하나도 가족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구성원들의 작은 문제들이 뭉쳐서 커진 문제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뭐 갑자기 다른 인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미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인생을 살면서 스스로 바꾸겠다고 진짜 현실에서도 갑자기 내일 아침부터 뭐 아침 인간이 되겠다 그러면서 그렇지. 맨날 12시 막 이 한 시대가 깨다가 네. 내일은 갑자기 6시부터 일어날 그렇지. 것이다 그러면서 네. 절대 안 되지. 네, 그런 터닝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제 뭔가 자기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도 있죠. 약간 많죠. 뭐,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나도 뭐, 내일부터 뭐 다이어트 할 건데. 저 돼지같이. 그러면서 이제 밤 11시에 치킨을 시키는 거지 이제. 방송 끝나고 근데- 치킨이나 먹어야겠다. 맛있겠다. 네네. 땡기네 갑자기.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다른 우주의 그런 내 능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입술에 바르는 챕스틱을 씹어 먹는다든지. 맞아요. 아니 뭐 씹다 보니 껌을 먹는다든지 그러면서 그런 능력이 이제 개화하게 되는데. 네. 과거에 이제 이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먼저 해고한다 뭐 아드님이 하시던 광고 회사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광고 쪽에 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네. 거기 저 책 내용을 제가 보면서 자신감이 없었던 직원을 뭐 사기를 돋아주기 위해서 막 무대에 가서 춤추게 하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건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트라우마거든요. 제가 가혹행위지 가혹행위. 그렇죠. 근데 이게 스스로한테도 자기가 인생을 바꾸겠다고 터닝 포인트로 삼는 게 네. 스스로한테도 트라우마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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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이제 영화에서도 이제 이블린이 이제 다른 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 진업을 한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다크노런이 사회적 지지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트라우마가 되는 거죠. 이게 터닝 포인트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게 뭐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바뀌는 거는 순수한 내 노력으로 작은 것부터 바꿔 나가야지 바뀐다라고 좀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김수풀 사이코패스답지 않게 굉장히 영화를 잘 봤네요. 굉장히
이게 더 사이코패스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니 저거 철저하게 머리로만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해. 감정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머리에 3단 논법으로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되면은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터닝 포인트로 삼지 않는데 이제 그 완전 이제 이블린이 이제 초 이블린이 되고 나서는 맞아요. 그 이블린 그 검은 베이글로 떠나려는 그 조이를 막아서는 그 조이의 패거리들하고 이제 한판 격투를 벌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의 터닝 포인트들을 그 기이한 터닝 포인트들을 맞아. 이해해서 자기가 그거를 그 느끼게 만들어 주잖아요. 치유해주죠. 마음을. 네, 치유해주죠. 하나하나.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기억나는 게 이제 그 약간 SM 좋아하는 그 남자의 그를 엉덩이를 후드려 갈기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내 인생에 바뀌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조금 약간 마시간 터닝 포인트들이 이 사람을 이해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나는 그 부분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전에 이제 레이먼드가 이제 막 싸우니까 막 말린다 봐. 우리 뭐 좀 친절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이제 에블린이 올라가면서 그러잖아. 당신 방식대로 뭐 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주자. 이제 뭔가 폭력이 아닌 이제 예를 들면 맞아요. 수류탄을 뽑은 그 아저씨는 이제 옛날에 자꾸 에블린 보고 이제 와이프랑 똑같은 향수 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그걸 향수로 바꿔서 착 뿌려주니까 촥 하면서 이제 약간 하면서 그러니까 폭력을 안 쓰다가 그러니까 다 이제 뭔가 친절하게 대해줘서 뭐 예를 들면 어깨 결린 애는 어깨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이렇게 그래, 나는 거기서 약간 감동적이었어. 아 이렇게 이 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만족감으로 하는구나 했는데 갑자기 그 SM이 나온 거야. 걔는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독들이 생각한 약간 개그 포인트인 것 같아. 폭력을 안 쓸 줄 알았지 하지만 폭력이 때로는 뭐 약이 되는 거야. 그런 약간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런 소소한 개그 포인트 혼자서 괜히 터졌어.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게 나온 김에 이 영화의 의미가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멀티버스가 생기는 과정도 이제 선택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뭐 그런 얘기야. B와 D 사이에 이제 C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벌스와 데스 사이에 치킨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죠. 오늘 11시에 반드시 시키겠네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선택 안에서 이제 난 그런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에블린을 뭔가 이제 여기서 너무 아무 능력이 없어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것도 좋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뭐 그런 메시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또 에블린의 점프대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액션 스타로 이제 가는 발사대가 그거였잖아요. 이제 국세청 직원한테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그냥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신봉삼 씨도 말씀해줬지만 이게 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잖아. 이게 어떤 세계에서는 손가락이 한꺼번인 세계에서는 이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 거잖아, 진짜. 맞아요. 국세청 직원이었던 그 인물하고 사실은 또 연인으로 연결되는 세계관도 또 있는 거고. 그럼 나는 그 엉덩이에 꽂는 애들은. 그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는 거지.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도대체 손가락 사이를 벤 거는 도대체 누구, 뭐 어떤 인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되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뭐 좀 곱씹을수록 그런 것들도 많았고 사소한 장치들도 허투루 넣어놓은 것이 없고 전부 다 뒤로 가면은 또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또 재활용되고 다시 이제 재해석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치밀한 장치들이 되게 많았다. 떡밥이랑 복선의 수가 아주 그냥 일품입니다. 훌륭했다. 맞습니다. 네네. 특히 그 베이글이랑 눈알 있잖아요. 이거는 네네. 이제 정말 뭐 우리가 이런 거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이제 베이글이랑 눈알이 딱 대치되는 걸 알잖아. 서로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둘 다 원인데 이제 베이글은 겉이 검었고 안이 하얀색이잖아. 그러니까 눈알은 요게 좀 반전이 된 건데 내가 맞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눈알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둘 다 뭐 원이다. 이게 원이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이게 주오브 투바키가 나도 약간 에블린 같아. 지금 조부 투바키인가 주부 투바키인가 뭐 계속 얘기니까 조부 투바키인데 별 의미 없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같아. 하여튼 조부 투바키가 아침 조자 써서 조부 투바키. 조부 투바키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이제 너무 많은 이제
모든 걸 다 봐서 이제 더 할 게 없어서 이제 허무해져서 죽을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의 상징이 이제 원이 약간 윤회나 뭐 아니면 맞죠. 이제 어. 서양 쪽에서는 이제 우리 게임 패드 있잖아요. 게임 패드에 네, 보면 네. 동그라미랑 X가 있잖아. 근데 네. 네. 그렇죠. 플스 5부터 바꿨는데 플스 4에서 동양 쪽에서는 이제 동그라미가 긍정, X가 긍정이지. 이제 부정으로 해서 X가 이제 캔슬이고 그런데 서양 그렇죠. 쪽에서는 반대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동그라미가 텅 비어 있는 거라서 부정이고 X가 이제 어. 꽉 차 있는 거라 이제 예스인 거야. 체크, 뭐 체크 체크 이런 같은 느낌. 느낌으로. 그래. 그게 그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서양 쪽에서는 이 원이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함, 공허함 이런 공허. 거를 의미하는 비어 있다. 그럼 눈은 뭐냐? 눈은 요 반대 대체제로 쓰였는데 영어 이것도 영어권에서 그런데 ICU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본다라는 아바타에서. 아바타에서. ICU 맞아 아바타 맞아. 맞아. ICU라고 하는데 ICU가 이제 눈알로 본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약간 영어적으로 해석하면 너를 이해한다 뭐 이런 뜻도 좀 있잖아. 그렇죠. 영적인 부분도 좀 그렇죠. 있죠. 맞습니다. 너의 본질을 본다 뭐 좀 이런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온전한 너를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주버투바키를 이제 조이로 어쨌든 되돌리는데 성공을 하잖아.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그렇죠. 요거는 이동진님도 모르더라. 하는 거. 아 그렇군요. 안 했겠지. 안 했겠지. 네가 안 네 놈이 했지. 이동진보다 한수이다. 한수이다. 뭐- 미하라고 던져주신 거겠지. 나 근데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 그 여기서 보면 이블린이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그 모든 멀티버스를 다 보고 와가지고 깨달음을 얻잖아. 깨달음을 얻고 나서 처음에는 자기 남편이 막 여기저기 다 붙여놓는 그 눈깔 그 막 스티커 때문에 되게 짜증을 냈었는데 장난치지 깨달음을 말고. 얻고 나서 그 눈깔을 떼가지고 결국 자기 이마에다 딱 하나 얹잖아. 근데 이게 결국에 동양문화권에서는 제3의 눈이라는 개안눈.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잖아. 근데 네. 정말로 개 병맛인데 그 눈깔을 여기다 붙이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액션씬이 너무 멋있는 거야. 멋있어. 그죠? 마치 무슨 부처님이 된 것 같은 그죠? 미륵보살이 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면서 양자경이 딱 액션씬을 이어갈 때 와 정말로 별거 아닌 장치 가지고도 아 정말 저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딱 보여져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에. 맞아. 문화. 여기 이마에 딱 붙이고 나서 그러니까 이마에 붙이고 나서 이제 이제 애들한테 만족감을 주는 싸움을 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맞아요. 이해하고 얘네가 가장 만족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폭력이 그런 아니라. 것들도, 폭력이 아닌. 그래서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들의 갖고 있는 욕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이더라고. 맞아요. 내가 맞아요. 보면 그 중에 몇 명은 쌌던데. 우리 닥터정님도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쌌고요. 썼죠. 아니, 많이 나는- 지렸습니다. 네. 나는 우리 신 PD가 그런 얘기 하니까 조금 생각나는 게 조금 그런 느낌처럼 느꼈어. 이게 희망의 상대성 같은 것도 메시지가 많이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결국에 부자는 돈을 벌 만큼 번 사람 결국에는 돈을 잃고 결국에는 죽고 이런 것밖에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 만약에 어디 취직을 했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돈 벌 일만 남았으니까 희망이라는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희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이런 얘기처럼 이 영화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화 안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에블린이 영화 배우가 된 화려한 삶에 그걸 맞아. 좋아하고 막 동경하긴 하는데 결국에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이 화려한 삶에 비해서 그 사랑하는 그 웨이먼드 자기 남편 이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약간 공허한 맞아. 마음도 좀 느끼게 되잖아. 맞아요. 그리고 결국엔 다 가질 수 없는 거지. 그렇지. 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멀티버스를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더 나아갈 선택지와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삶에 대한 우리 신 PD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공허나 회의 이런 거에 빠진 건데 어떻게 보면 요 주인공인 에블린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하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린 게 하나도 없어. 인생에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제 뭐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만 남아있다 보니까 실제로 뭐 우리 신 PD 얘기한 것처럼 영화에서도 그런 대사가 나오는 것처럼 그죠? 알파 웨이먼드가 왜 이 세계에 왔느냐? 뭐 하나도 제대로 한 게 없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계로 왔다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희망이라는 가치만 봤을 때는 이 세계의 에블린이 더 진짜 무한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멀티버스를 간접적으로 딱 보고 와서도 이제 희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그래서 드는 부분이 나는 있었던 것 그거랑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픽사 애니메이션 중에 소울 있었죠. 네네. 거기서 이제 그쵸.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이제 자기의 이제 목표를 이루고 나서 되게 허무해하잖아. 맞아요. 자기 딱 하고 나서 그리고 이게 끝인가라고 했는데 이제 나중에 깨닫게 그냥 삶 자체로 이제 뭔가 맞아요. 살만하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조보타키가 이제 조이가 되면서 이제 이블린이 알려준 것도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네가 뭐 모든 가능성을 다 보고 이제 모든 걸 다 보고 이제 그렇게 허무하더라도 이제 요 맞아요. 이제 그냥 삶 자체로도 이제 뭔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조금 가족 영화의 탈을 쓴 약간 자살 방지 캠페인 영화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어. 결국 이블린 아니야 저기 조이의 최종 목표는 그냥 자기 삭제였잖아. 그렇죠. 죽는 거죠. 거기 빨려 들어가서 죽는 거였는데 그쵸. 어쨌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빨려 들면서도 이제 손을 떡 내미니까 이제 에블린이 그걸 또 잡아주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처럼 네. 이제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요런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손 내밀면은 좀 잡아줄 사람이 있다.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주변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뭐 그런 메시지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정말 저는 근데 뻔하고 PC적인 메시지네요. 그게 제일 그것도 좋은 건데.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진짜 좋았던 게, 네. 이제 스스로 그 베글에 가서 이제 자기 삭제를 하려고 그러는 이제 조이가 계속 놔둘라 그러잖아요. 그 그렇죠. 이블린한테. 어. 근데 이블린이 진짜 놔주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네. 처음에 놔주잖아요. 근데 막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약간 그런 거, 전형적인 심판. 그래도 난 네 엄마야. 약간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 멀티버스의 이블린하고 조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세탁소에 있는 이블린하고 조이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니까 맞아요. 그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장면이.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에블린은 자기 아버지하고는 다른 선택을 한 거니까 그렇지. 또 영화 처음부터 제가 아까도 조금 얘기했지만 아버지한테 가지고 있던 자기 자격지심 그러니까 아버지와 연을 끊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자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보여지기를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온 것처럼 보여지고 싶다라는 어떤 자격지심 그런 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선택을 마지막에 하는 것 같아서도 또 더 멋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꾸 아버지 기준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나 이렇게 자꾸 그거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가 봤을 때 잘 살았다고 평가하지 않더라도 난 충분히 내가 행복하게 살면 내가 잘 사는 거다라고 마지막에 결국에 스스로가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치하해 주는 거잖아. 그러면서 그렇죠. 자기 딸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면서 자기 딸의 삶도 존중하면서 인정할 수 있게 된 거니까 그런 마지막 결론도 굉장히 조금 훌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막 나는 뭐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도 결국에는 같은 선택을 하고 딸을 이제 떠나 보낼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자기는 맞아요. 이제 다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던 그렇죠. 거죠. 네. 네네. 그래서 우리 정닥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선조들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무작정 가문을 잇지 않을 거야. 맞아. 나는 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우리 아버지와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 우리 정씨 가문에 대를 끊겠다. 마지막 우선이 되겠다. 아, 왜 내가 자꾸 대표가 되는 거지? 나 말고도 든든하거든. 두 명이 아니, 더 있는데? 든든해요. 정말 든든해요. 정닥터님. 정닥터님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 우주에 있는 정닥터만이 이때까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비브라늄 족쇄는 가졌다고?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 우주로 정닥터님을 찾아온 겁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나도. 그럼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딱 거기서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면인가요? 그 마지막에 이제 둘이 이제 마지막에 보내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도넛이 아니라 베이글에서 꺼내면서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뭐 사과가 뭐 이렇게 뭐 탁 부딪혀서 깨지고 뭐 그런 장면, 행성끼리 부딪히는 장면 또 탁탁 맞아. 나오고 그 다음에 둘이 껴안는 장면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한 게 가장 개인적인 게 이제 가장 우주적이다. 그런 장면을 그러니까 맞아. 이 둘의 화해나 이제 이제 조이를 구하는 요게 진짜 우주적인 이런 행성 출동을 만큼 이제 그 정도 에너지를 가진 그런 일이다라는 걸 맞아. 보는 거야. 진짜 거기가 제일 감동적이었어, 그 컷이.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에블린이 조이한테 강요를 하면서 살았던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착각을 내려놓고 이 사람은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이고 인격이다라는 거를 이제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우주가 있듯이 너는 너만의 우주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순간 두 우주가 다시 만나게 된다. 막 이런 상징성이라 가지고 굉장히 좀 감동이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장면에서. 네네. 블랙홀이 생겼을라나 거기? 베이글이 생겼겠군요. 네네. 약간 그런 해석이 있던데 그게 베이글 모양으로 비유한 것도 이유가 있다면서 베이글이라는 게 미국에서 굉장히 그 유대교 약간 유대인 약간 그 인종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대중적인 아침 식사라고 하더라고요. 베이글이. 네. 근데 그렇죠. 베이글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뭘 넣든지 굉장히 그 많대. 그 종류가 많대. 뭘 넣든지 자유라 가지고 그렇죠. 이것저것 다 넣을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뭐냐면은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지만 모든 거를 다 때려 넣으면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비유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야. 실제로 이더저다라는 거 실제로 조이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 베이글에다가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모든 멀티버스의 경험을 거기다 다 때려 부었더니만 새까매졌다라는 묘사가 나오잖아요. 영화 내에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먹을 때는 한두 가지만 먹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철학적인. 뭐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너무 다 좋다고 섞어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한 번에 다 먹으려고 하다가 탈이 난다 뭐 이런. 잘난다. 네네. 아주 이제 생활 라이프 스파 밀착형. 같은 거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아까 CPD가 얘기했던 것 중에 뭐 자살 방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네. 이게 뭐 우주적인 뭐 그런 거 비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좀 약간 막 진짜 자기가 막 불행하다고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 뭐 이렇게 느끼는 게 네.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 간의 불화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으면 그만큼 이제 이게 자기한테만은 되게 큰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진짜 뭐 악이 그러니까 악이 그 지구를 침공하는 것만큼 자기한테는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거 맞아요. 그런 게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힘든 그건데 네. 울지 마 정락터. 힘들어요? 요새 힘들어요? 다중 세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잡다하게 막 이것저것 막 많은 얘기했지만 그렇죠. 결국엔 자기한테 사소한 그냥 가까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제 좀 다스리고 하면은 행복은 뭐 가까이에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메시지 맞습니다. 자체가. 네네. 그냥 정리하고 보면 되게 좋은 얘기예요. 이 영화는. 좋은 얘기죠. 좋은 철학적이고 얘기예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다. 뭐, 쌀로 밥 짓는 얘기 안 하나요? 더 좋은 얘기가. 삶은 아름답다. 뭐 그런 얘기죠. 네네. 행복은 가까이 있다. 악마는 더 가까이 있다. 나는 이 영화의 좋았던 점하고 별로 안 좋았던 점 짧게 조금 네.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네. 영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은 뭐 앞에서도 계속 우리가 이제 1시간 반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 여러 가지 뭐 훌륭한 액션 시퀀스 아니면 환상적인 비주얼 뭐 훌륭한 멀티버스 세계관에 대한 묘사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이 영화가. 그러면서도 치밀하고 완성도 있는 어떤 뭐 각본, 뭐 인물들과 이야기의 설계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은데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작품의 완성도 있게 잘 녹여낸 것도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좋았다면 반면에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장점들, 그런 특징들, 그냥 장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멀티버스를 소재로 하고 있고 그것을 다루는 편집 방식, 호흡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짧은 컷들을 굉장히 빠르게 교차시키는 방법을 많이 활용한단 말이야. 이 영화에서 짧게 차차차차차 넘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러닝 타임도 굉장히 길고 그러면서 짧진 않습니다. 이야기가 짧고 굵은 영화가 절대 아니야. 이 영화 굉장히 길어요. 2시간 20분이니까. 장황해요. 20분, 30분. 굉장히 긴 영화입니다. 요런 부분이 좀 합쳐졌을 때 요러한 장르와 표현 방식의 영화를 조금 좋아하지 않는 관객이라면 이게 이 영화에서 어느 지점에서 재미를 느껴야 되는지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쵸.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저는 본다기보다는 이거 잡고 같이 가야 되거든. 느껴야 돼. 그냥 그죠. 네. 근데 놓치면은 영화하고 빠이빠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중간에 조금 한 번
살짝 삐끗해서 놓치면은 약간 못 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액션 영화냐? 그것도 아니야. 솔직히. 그러면 이게 대놓고 SF 영화냐? 그것도 아니야. 그럼 대놓고 가족 영화냐? 그것도 아니야. 근데 다 짬뽕돼 있는데 진짜 또 거기에다 심오한 이야기까지 막 버무려져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재미가 없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 정말 훌륭하고 정말 재밌는 영화인데 한 가지 장르로 이거를 단정지어서 표현하기는 굉장히 힘든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다 그쵸. 보니까 이게 이 영화에 충분히 몰입되지 못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충분히 많이 산재해 있다. 맞아. 러닝 타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취향에 따라서는 관객의 취향에 따라서는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저도 느낀 단점이 있다면은 이제 이 영화 네. 단점은 그거예요. 기승전결 이렇게 돼버려. 전이 너무 길어. 내가 그래 길죠. 아까 전체 감상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네네. 알았으니까 좀 그만해.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길어. 네네. 그런 단점은 있었다. 그 정도로 할 수 실제로 영화 제목에 그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네. 그다음 All at All at Once. Once 요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죠, 영화가. 그쵸. 그런데 첫 번째 파트, 두 번째 파트가 엄청 긴데 세 번째 파트가 엄청 짧더라고 보니까. 네네, 맞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네. 아니 저는 좀 약간 그냥 뻔했던 장면인데 네네. 이게 뭐 이런 뭐랄까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옛날 뭐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봐가지고 네. 뭐 네. 대충 약간 비슷한 클리셰들이 좀 많아가지고 나올 줄 알았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네. 결국에는 돌까지 된 세계까지 가잖아요. 아, 그거까지는 진짜 좀 충격이던데. 맞아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난 조금은 나올 줄 알았는 장면이었는데. 니깐 놈이 그걸 예상했다. 내깐 놈이. 왜냐면 이거 예고편에도 나오거든. 그렇군요. 그랬나? 옆에 살짝 나오나 그랬을 거야. 네네. 아니 몰라. 하여튼 나는 왠지 나올 것 같았긴 했어. 무로 가면은 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네. 그런데 근데 그렇게 좀 뻔하다고 생각했던 장면도 감동적으로 되게 잘 풀었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뭐랄까요. 그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 서로가 돌이 된 데서 네네. 아무것도 없어. 네. 그래서 막 그런 되게 더러운 욕이 섞인 농담을 하면서 서로 하하하하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한 것처럼 그랬다가 근데 결국에 이블린이 조이를 완전하게 이해를 해버리니까 돌이 움직여. 그거는 진짜 좀 뻔한 감동인데 엄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런 진짜 느낌은- 너무 뻔한 감동이네요. 그래서 아이씨 돌이 움직이면 이건 좀 반칙이지. 진짜 암만 사랑을 해도 돌이 움직이는 거. 그 장면 좀 약간 저는 좀 많이 감동적이었어요. 어머니는 위대하다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그렇죠. 정말 무생물한테 그러니까 이미 감정이 입을 한 거야. 그렇군요. 사랑 감정이 어떤- 없거든. 어떤 우리 친구들이나 인간에 대한 느끼는 감정보다 돌덩이한테 느끼는 감정이 더 크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니들이 돌만도 못하다고. 돌은 돌입니다. 돌 아무것도 아니에요. 니들이 돌 밑에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돌한테 사과하십시오. 진짜 저 사과드립니다. 기분 나쁘네요. 사과드립니다. 그래요. 뭐 사과하고 넘어가자 그래. 좀 딱딱하긴 하지. 네네. 네. 아니 뭐 그렇게 해서 그 무생물이었던 돌이 눈이 생기고 그 돌을 쫓아가지고 자기 돌 조이를 쫓아서 몹을 던지는 그 장면도 맞아요. 보니까 진짜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장면이다. 맞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좀 약간 눈물이 찔끔 났던 포인트가 두 개 있는데 그거랑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웨이먼드가 따꺼가 된 그 세상에서 네. 그 이블린이 이제 모든 세상을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모든 세상을 보고 와가지고 그렇죠.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옛날에 나랑 살았으면은 막 음. 구질구질한 집에서 매일처럼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는 경험을 근데- 해봤으니까. 그죠? 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따꺼 웨이먼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은 우리가 못 이어주겠지만 나중에 돼서 작은 세탁소라도 하는 그런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저기 옆자리 옆에 누구 없어서 다행이더라고 진짜 눈물이 좀 나네. 이건 눈물이 좀 나는데 이게 약간 픽사식은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야래야래 울 수밖에 없겠군 약간 그런 왜 픽사야 일본 애니메이션이야 뭐야 확실히. 아니 약간 그런 분위기인데 이거는 뭐랄까 맞습니다. 좀 날 울리지 마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오랜만에 좀 구식 스타일로 이렇게 좀 감독을 줘버리니까. 그런 대사 안에서도 이 영화가 멀티버스를 소재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잘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거기 그렇죠. 세계관의 웨이먼드는 결코 그 세탁소를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못 경험해 봤을 건데도 불구하고 어렴풋하게나마 다른 우주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어지니까.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감정이 느껴져 네. 버리니까 와 그렇죠. 진짜 정말로 멋진 그러니까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감동적인 성공한 장면이었어요.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보다 그런 어떤 생활이 더 자기는 좋았을 가족과의 것 이제 같다. 뭐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 맞아요. 새끼가 안 살아봐서 그래 그거. 씨. 살아봐야지, 씨. 그래요. 이 우리나라의 그 유부남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하는지. 그 구질구질. 왜냐면은 이쪽 원래 세계 이제 레이먼드랑 이블린이 어떻게 보면은 온 우주를 통틀어 제일 안 된 두 명의 케이스일 이제 수도 있어요. 커플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죠. 얘가 이제 돈 많고 이제 성공하고 이제 진짜 머리도 빗어 넘겨가지고 되게 멋있는 이쪽 맞아요. 레이먼드가 얘를 부러워한다? 안 살아봐서 그래 이런 식으로. 안 살아봐서 그래. 나중에 아니, 아예 그런 살아보면 아이 씨발 역시 돈이 최고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또 있다고. 그것도 멀티버스가 지니는 재밌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경험을 어렴풋이 하지만 100% 경험을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지. 그렇지, 어. 그렇지. 네. 근데 그러면서 난 여기서 또 약간 더 재밌었는 게 이제부터가 나는 이 영화가 진짜 좀 본론으로 갔다고 생각 드는 게 네. 이 각 캐릭터가 지니는 그런 모든 본질은 어떤 우주에서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블린은 항상 자기 남편이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만 벌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때쯤이면 약간 현실의 세탁소로 돌아가지고 그 국세청 직원이 와서 막 이제 세탁소를 깽판 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블린은 이제 만사를 다 깨우쳤지. 그래서 그 베이글 앞에서 조이하고 같이 서 있는 그 정도 경지까지 왔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그 남편 웨이먼드가 그 국세청 직원한테 무슨 귓속말을 하잖아요. 예, 귓속말을 하면서 이제 다 끝내려 그랬는데 아유 내가 저기 골칫덩이 저거는 내가 치우고 가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이블린이 현실 세계로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웨이먼드라는 사람은 전 우주를 통틀어서 다 그런 굉장한 그 공감 능력과 상냥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친절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웨이먼드만의 무기를 가지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그 국세청 직원을 한 발 빼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그 이블린도 그 진짜 남편의 본질을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때까지. 그때까지는. 맞습니다. 네. 우리 그러니까 김수풀님 같은 경우에도 과연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내가 볼 10%도 모를걸? 그럼 부인의 마음을 전혀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인지. 부인이 저이고 제가 부인이 부인 무라경지 같은 그렇군요. 그건 다음 시간에 부인을 모셔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니 뭐 어떻게 미혼인 세계로 점프할래? 어떻게 할래요? 아닙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뭐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영화가 좀 뭐랄까 감상보다는 느끼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두섭시 이런저런 얘기인데 뭐 인상적인 장면 이야기하면서 뭐 총평하면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PD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까? 인상적인 장면은 저 이제 여기 할아버지인 이제 공공이 마지막에 이제 그 이블린이 저기 이제 도넛으로 들어가려는 조이를 이제 잡기 위해서 이제 막 앞에 사람들을 이제 막 그 허리 펴주고 이제 막 공중 내려주고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 할아버지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갑자기 로봇처럼 이런 뭐 기계를 넣어놔서 뒤에도 휠체어를 합쳐. 저게 뭐야? 그래서 나는 자기가 타고 다니던 전동 휠체어를 로봇으로 변신시켜서 입었죠. 그 외에 다른 뭐 이상한 기계도 붙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프린터기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것 같아. 그거 보고 뭐지 이게 개그 포인트가 뭔가 해서 되게 뭐 생뚱맞게 조립 로봇 아니 뭐 약간 그 뭐라 그래? 변신 로봇? 스켈레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 무슨 스켈레톤 슈트 뭐 이런 것처럼 드는 게 그냥 약간 뻘하게 웃겼다. 뭐 더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있었죠. 네. 그런 장면이 있었고 저 그것도 기억나요.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었는데 뭐 네. 손가락이 핫도그인 세상에서 이블린하고 그 국세청 직원하고 막 만났는데 그렇죠. 발로 얼굴 막 쓰다듬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막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서로 이제 뭔가 자기 핫도그를 먹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손에 넣잖아. 내가 보기엔 그게 섹스야 그 세계에서. 또 마지막까지 그치? 또 이거 해냈다.
오늘도 했다. 해냈다 싶은데. 그렇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네. 아, 오늘 편안하게 자겠군요. 편안. 할당량을 채워서. 네네. 아 어쩐지 아까 그 핫도그 사고 싶다고 한 것 같은데. 핫도그 장갑, 그죠? 영화 그때- 소개를 하면서 핫도그 장갑 사고 싶다고 그랬죠? 네네. 절대 너네 입에 넣을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도 그럴 생각 제발. 없습니다. 제발. 저는 이상적이었던 장면이 네. 여기 있었어요. 영화 뭐 좋은 영화는 수미상관이 맞다 뭐 그러는 건데 네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그 국세청 갈 때 그 웨이먼드 손에 이혼 소리가 들려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잠깐 그 국세청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노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가는 장면을 보면서 웨이먼드가 그걸 되게 부럽게 바라보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고는 이 영화가 뭐 우당탕탕 저렇게 가족애를 회복하고 끝이 났는데 네. 웨이먼드 사실 그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상태가 됐는데 이미 회복이 됐지. 네, 이미 회복이 됐죠. 근데 이블린이 갑자기 그 웨이먼드한테 그런 그 사랑을 표현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영화 보면서. 그러니까 잊고 있던 거를 챙겨주는 사람이 또 이블린이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네네. 들어가지고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네, 좋은 장면. 저는 조금 뭐 짧게 인상적인 장면 그거 있었네요. 네. 그 라따구리한테 조종당하는 요리사. 라따구리 얘기 안 했다. 라따구리. 그 라따구리 얘기만 1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킬 포인트지 라따구리가. 영화 초반부터 계속 웨이먼드가 얘기했었나? 뭐 라따구리 계속 얘기했었잖아. 라따뚜인데 라따. 라따구리라고 그 너구리가 머리에 올라타서 자꾸 그 주방장 조정하잖아.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그 이블린이 이제 약간 그 철판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세계관으로 갔는데 라이벌 요리사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요리사가 있지. 그렇죠. 굉장히 긴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 모자를 딱 벗겼더만 결국에 진짜로 그 너구리가 거기에 타서 머리카락을 붙잡고 조정을 하고 있었잖아. 와. 정말로 기발하고 정말로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또 끝내줬어. 웃겼던 거는 너구리가 CG 아니야. 그냥 인형이더라고. 인형 그냥 인형이더라고. 인형이야? 개어설프게 생긴 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세계관에서 에블린이 심통을 부려가지고 그 잡혀가게 해버리잖아 그 너구리를. 그쵸. 잡혀가게 했는데 나중에 그 정신 차리고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너구리를 되찾으러 구하러 가서 이렇게 구하러 가는 걸 도와주잖아. 근데 처음에는 남자를 자기 머리 위에 태워가지고 남자가 처음에는 남자 위에서 자기가 남자를 조정하다가 맞아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막 조정했는데 지치니까 자기 위에 타라 그러고 이제 맞아. 자기가 치워가지고 남자가 자기 머리를 막 조종하면서 그 너구리를 막 구하러 가는 장면. 진짜 너무 기발하고 재밌었어요. 인상적인 장면이었네요. 네네. 그렇게 킬 포인트가 있었는데 맞아. 그걸 얘기를 안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 안 했을 수가 있었어. 라따구리. 라따구리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두 다 동의할 겁니다. 네. 네,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짧은 총평을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숙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내가 세상의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전부인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뭔 좋습니다. 소리인지 난 모르겠다 진짜. 오히려 방송 내용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다시 약간 사이코패스로 돌아온 거. 수미상관 맞췄네. 할목을 다 했다. 다시 돌아왔군요. 인간적인 네. 김수풀로 돌아갔다가 다른 우주의 김수풀로 갔다가 다시 사이코패스인 이 세계의 김수풀로 돌아오면서 방송이 마무리가 되었다. 좋습니다. 좋네요. 네네. 네. 우리 CPD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진지하고 하나는 좀 그냥 그런 건데 네네. 일단 좀 그냥 그런 거 좀 한번 얘기해 좀 보자면 네. 이 수많은 멀티버스 중에서 이쪽 우주 데니얼스가 가장 황당할 것 같다. 데니얼스는 감독이죠. 네. 그렇군요. 다 까먹었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별론데요? 그러면 이제 좀 감동적인 한 줄 평 한번.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딱 한 줄. I see you. 아하. 잘해 이 새끼야. 둘 다 별론데. 둘 다 별로네요. 오늘은 엉망진창이네요. 오늘은 망했군요. 평 썼는 것 같은데. 젠장. 넘어가. 장단선이 총평 부탁드립니다. 죄송한데 전에 우리 신 PD 그렇게 형편없는 총평 2개 준비해 올 거면 1개만 준비해 오세요. 알겠습니다. 기권도 받습니다. 네. 왠지 본인은 두 개 다 터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ICO는 감동을 예상했고 그냥 앞에 깔아놓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 새끼들 다 사이코패스라서 이거 영 없네. 다음 주부터는 1개라도 제대로 준비해 오십시오. 네네. 쪽방을 터뜨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장단선님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평.
약간 횡적인 그 평행 세계의 설정을 통해서 이 종적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작품이 아니었나. 거의 뭐 명진과 직접 명진과 직접 수준의 총평이군요. 그러네요. 직조됐죠. 그렇습니다. 가로세로. 그렇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 훌륭하네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습니다. 지 총평 망했다고 친구 총평까지 망치려고 저거. 저 개심한 심보 봐라 저거. 고약한 심보.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떨어진 신씨의 명예를 올려주십시오. 우리 좋습니다. 신무삼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짧게 요즘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유행어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척, 멀티버스 그 잡채 요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채. 그 그렇지. 잡채였다. 뭐 긴 설명 필요 없이 이 영화 자체가 멀티버스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네, 훌륭한 작품이네요. 네, 훌륭한 총평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화중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다음 주 예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배우 드웨인 존슨의 두 번째 뭐 우리나라 배우인 줄 알았네. 두 번째 히어로 무비 블랙 아담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기대가 되네요. 네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히어로 무비는 스콜피온 킹입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군요. 네, 두 번째. 네네. 히어로 영화였구나 그거. 히어로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드웨인 존슨을 뭐 저희 국민들과 같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지만 그렇죠. 개인적으로 영화 하면 별로 재미가 없어서 기대를 못하지 않는데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참 희한하네요, 말씀드립니다. 정말.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DC가 이번에는 잘 해낼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131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두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의 심하게 중대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